저도 한 가지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그럼 데이터베이스로 쓰는 건 오케이인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마음이 너무 뿌듯한 게 저는 생각하고 여쭤봤거든요. 역시 답이 정해져 있었군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제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노션이 좋아요? 옵시디언이 좋아요? 네. 노션 써야 돼요? 옵시디언 써야 돼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거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거랑 비슷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때 저한테 제안 주셨을 때 이거 만들면은 그냥 종결 나겠네. 옵시디언 써야 돼요? 노션 써야 돼요? 이거 하면은 이 영상 보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같은 태스크를 두고 이거를 노션 버전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옵시디언 버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알려드리면 네네. 좋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노션은 최근에 AI도 많이 업데이트를 해서 AI에 대한 사용성이 노션과 옵시디언이 뭐가 다른지 또 이야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옵시디언을 극단적으로 많이 사용했고 노션이 또 하셨으니까 네. 그걸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커맨드 스페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사진으로 보고 한번 와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첫 번째인 거죠. 네. 저희가 줌으로 미팅한 거는 그 릴리브 AI 팀에서 첫 번째 했지만 네네. 라이브로 오신 거는 첫 제가 게스트인가요? 처음인가요? 네, 정말 뜻깊네요. 저희의 너무 이 감사합니다. 세팅도 다 처음이고. 네, 저희가 그때 강수진 박사님 세미나 때 만나가지고 네. 그때 얘기했었죠. 네, 맞아요. 사실은 그 커맨 스페이스 이 공간을 마련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네. 같이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좀 많이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게 오프라인 공간을 만드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디어가.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났던 분들 중에 한 분이었었고, 우리가 또 공교롭게 딱 그날 만나게 돼가지고 네, 맞아요. 그럼 만나봅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가 됐는데,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션을 아주 변태처럼 사용하고 있는 노션다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변태같이. 네, 노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다 해보려고. 네. 최근에는 그 솔루션을 요즘 좀 제작을 하는데 네. 그 대출업체 솔루션 하나 제작을 했었거든요. 또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뭐 윤달표 있고 문자 같은 알림톡 보내는 거 날짜 시프트 해야 되고 주말 끼면 안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다 만드신 다음에 이제 그쪽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게 노션으로 정말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션으로 뭐 한번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그 정도까지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단 노션은 저도 이제 자주 쓰긴 하지만 네. 저는 이제 다른 것들도 많이 쓰긴 하지만, 노션은 그 특히나 수식이 있는 것도 너무 좋은데 사실은 이게 뭐 스프레드시트의 수식 기능이랑 비교하면 조금 마이너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노션에서 다 구현하는 것들을? 노션에서는 전부 다 구현은 분명히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 한 5년, 6년 전부터 노션병에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계속 있어왔거든요. 노션병이라는 게 모든 걸 다 노션으로만 해결하려는 거. 근데 그게 이제 분명히 안 되는데, 이건 약간 좀 그 노션의 책임도 있어요. 노션이 올인원이라고 맨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노션 가지고 다 된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지긴 하는데 근데 깊숙이 들어가면은 거기서는 그게 갈리잖아요. 근데 그 부분까지는 안 돼서 저도 엑셀은 엑셀만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그 이미지 중에 하나가 가운데 게 노션이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뭐 엑셀, 뭐 한글, 드롭박스, 구글 이게 이 주변에 다 차집합으로 쫙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분명히 비슷한 거는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분명히 차집합도 있거든요. 근데 그 차집합을 고려를 안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를 하지 않게 되면은 모든 걸 다 노션으로만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또 일어나기도 하죠. 특정 영역을 담당하는 기능들은 해당 툴에서 쓰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떤 문서를 작성을 한다고 하면은 그 문서 작성은 한글이나 뭐 마이크로 워드나 구글 독스나 노션이나 다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전자책을 쓰려고 할 때는 페이지가 나눠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페이지가 나눠지는 기능은 노션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자책을 쓰려고 할 때 그냥 무작정 노션으로만 쓰게 되면 그럼 단락을 페이지를 나누지 못하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는 이런 예시인데 모든 거를 다 노션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노션만 쓰는 거는 추천드리지는 않죠. 근데 저도 처음 노션 막 썼을 때는 엄청 노션 전도하고 다녔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되게 놀랐던 게 한 2년 전쯤이었나요? 그 크론이라는 캘린더를 제가 적어했었어요. 네. 걔네를 노션이 인수해버린 거예요. 네. 이걸 가져간다고?
그래서 이제 주황 색깔 크론 아이콘이 네. 하얀 색깔 노션 캘린더로 바뀌었을 때 네. 와 진짜 와우 했었었는데 아,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캘린더 중에 하나거든요. 아, 혹시 그래요? 쓰시나요 캘린더? 네, 노션 캘린더로 넘어온 다음에 써요. 근데 그게 음. 클론 캘린더였을 때는 안 썼던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월간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안 보이잖아요. 점으로밖에 안 보여서 핸드폰으로 볼 때는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쓰지는 않았다가 그러니까 노션 캘린더를 쓸 수밖에 없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노션 캘린더가 가운데 있고 나머지 캘린더와 노션을 여기서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한번 지금은 진검다리 네,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쓰고 있죠. 저는 제일 좋았던 게 그 타임존, 그 해외 어디 갈 때 여러 가지 시간들 넣어놓는 기능 되게 좋았던. 네네. 크론 때부터 있었던 거긴 했었는데 네. 그거랑 그 데이 날짜별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저는 제 모니터가 아까 전에 보셨지만 굉장히 호들갑스러운 길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한 달을 그냥 쫙 펼쳐놓고 볼 때 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아, 맞아요. 저도 그거 해봤어요. 네. 저도 저 모니터를 21일 보기, 31일 보기 해보셨죠? 네, 해봤죠. 30일 딱 눌러가지고. 그게 되는 거군요. 네. 바로로 네. 치는 게. 네. 저 모니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가끔은 전 데이터베이스를 속성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네. 좀 헤비하게 쓰는 거는 뭐 100개 넘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한 번에 보려면 이제 저런 모니터가 있으면은 딱 펼쳐놓고 그럼 볼 수가 풀 있죠. 위스를 쓰는 뷰를 많이 쓰시겠네요, 기본적으로.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저는 그거를 마스터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중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전체 페이지로 만든 거를 그거 다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쓰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방식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스터 테이블을 전체 페이지로 만들고 속성을 하나도 안 숨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그런 거를 수정을 할 때 마스터 테이블 안에 들어가 수정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속성이 숨겨져 있으면은 뭔가 좀 답답하고 수정이 좀 빨리빨리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마스터 테이블 전체 페이지로 만들고 속성은 다 켜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템플릿을 구성하는 거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구성해서 뭐 속성 끌 건 끄고 그렇게 쓰고 있죠. 노션이 진짜 그 DB 연계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거라서 그때도 네. 노션은 데이터베이스처럼 쓴다고 말씀드렸던 네네. 게 저도 많이 공감됐던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그 허민 대표님 그 영상 봤거든요. 근데 네. 거기 저를 언급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유, 네네. 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생각했던 게 저랑 완벽하게 닮아서 깜짝 놀라긴 했었어요. 그 오늘의 사실 모임의 목적은 네. 우리가 서로가 각자 배운 것들 서로 알려주기 네, 네. 였잖아요. 옵시디언 대 노션. 네. 저도 사실은 물론 옵시디언의 선봉에 있긴 하지만 노션도 쓰긴 쓰는데 제가 노션을 엄청나게 잘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쓰거나 그러지 않아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노션을 쓰시고 이럴 때 옵시디언 쓰시고 말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는 수준에서 알려드리는 것들이 좀 제한적이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더 배워야겠다. 이거는 노션다운님께 배워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노션이 좋아요? 옵시디언이 좋아요? 네. 노션 써야 돼요? 옵시디언 써야 돼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거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거랑 비슷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개념이 다른 건데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저도 옵시디언을 너무 딥하게 다루진 않다 보니까 그냥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때 저한테 제안 주셨을 때 이거 만들면은 그냥 종결 나겠네. 그냥 옵시디언 써야 돼요? 노션 써야 돼요? 이거 하면은 이 영상 보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같은 태스크를 두고 이거를 노션 버전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옵시디언 버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알려드리면 네네. 좋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노션이 최근에 AI도 많이 업데이트를 해서 AI에 대한 사용성이 노션과 옵시디언이 뭐가 다른지 또 이야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옵시디언을 극단적으로 많이 사용했고 노션이 또 하셨으니까 네. 그걸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제가 대표님 알게 된 거는 한 2년? 정말요? 네. 어. 정말 오래됐어요. 저도 옵시디언을 쓰고 싶었는데 제가 예전에 노션에 한 5년 전에 처음에 입문했다가 정말로 두 번 크게 실패를 한 다음에 두 번을 다 전체를 포맷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그 지식 베이스의 메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포맷한다는 건 정말로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맨 처음에 에버노트에서 마이그레이션해서 옮겼다가 저는 그때는 노션이 메모 앱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버노트처럼 써야지 그냥 옆에 사이드바 있고 그게 그냥 우리가 항상 윈도우 탐색했었던 그 관성처럼 그렇게 써야지 했다가 쓰고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포맷했고 그 다음에 노션을 또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지 않다가 페이지로만 계속 사용하다가 또 포맷했고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옵시디언도 좀 제대로 랜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영상을 찾아보다가 대표님 영상을 보고 이거다. 그때 제가 원래 했던 그 업무가 코로나로 좀 타격이 많이 받아서 그때 석사로 공부했다가 석사 끝나고 이제 박사 가서 지금 박사 4학차거든요. 한창 논문 쓸 때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 거 영상 본 다음에 이
이렇게 써야지 옵시디언을 제대로 쓰는 거겠구나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됐었죠. 사실 저도 되게 공감됐던 게 옵시디언은 노트 앱이고 노션은 데이터베이스 네. 앱이다라고 하셨던 게 저도 그렇게 용도를 좀 나누면서 쓰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따가 또 제 이 초라한 노션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옵시디언이 너무 초라해가지고 3년 전에 그러니까 2021년도 저도 이제 박사 네. 논문 쓰고 있을 때였어요. 네네. 그때 대학에서 이제 그 회의하러 건물을 이동해야 되는데 제가 킥보드를 하나 타고 있었거든요. 킥보드 타고 가다가 머리를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수 상태에 4일 동안 빠졌습니다. 혼수요? 되게 큰 사고였죠. 지금 심지어 휴유증이 남아서 지금도 현재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서 먹고 있고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제 주변에서도 킥보드 타다가 네 날아가신 분이 한 분 더 계셔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는 진짜 헬멧을 열심히 썼거든요. 헬멧 그리고 쓰고 타던 그날은 안 썼어요. 제가 후배들한테 맨날 욕하던 형이었는데 야 헬멧 써야 된다 맨날 잔소리하던 형이었는데 네. 그날을 제가 딱 안 쓰고 너무 급하게 회의 가다가 네네. 머리 박아가지고 혼수 상태 빠지고 후각신경도 끊어져가지고 냄새도 아예 안 나고 지금 지금도요? 제가 자주 듣는 예시인데 제 예시를 못 들으셨군요. 그 제가 스타크래프트 있잖아요. 네. 프로토스 네. 파일런이 다 깨진 느낌이었어요. 제 삶에. 뭔가 막 열심히 막 업그레이드 해놓고 건물들을 지어놓고 연구소 지어놓고 했는데 그게 다 날아간 다 느낌이었거든요. 불 꺼진 있긴 있는데 다 불 네. 꺼진 상태. 네, 전력 공급을 누가 내려버린 거죠. 근데 말씀하셨던 거 되게 정확한 게 있긴 있는 거죠. 전 그게 제 기록이었거든요. 전 모든 걸 다 기록을 해놨어요. 제 집에 있는 서재에 보시면은 박사과정 때 썼던 바인더 막 저는 30도 안 쓰고 30 책처럼 넘어가야 돼가지고 구멍 3개 뚫려 있는 바인더는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인더 막 쓰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기록들이 저를 살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도 머리만 살아나 있고 몸은 아직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긴 한데요. 이거를 더 많이 연결해 줄 수 있게 해줬던 게 옵시디언이기도 했었고 옵시디언은 연결 기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메모와 지식과 지식들을 연결하는 것들에 대한 재미를 느꼈었고 네. 그 이전에도 전 사실은 되게 파일명을 짓는 거라든지 우리가 맥을 쓰잖아요. 네. 저 네. 교수님 때문에 넘어왔어요. 저 윈도우 기반이었는데. 네, 맥은 파일 포매팅이 아예 그 메타데이터를 검색하는 데 적합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쓰다 보니까 좀 회복하고 있는 거고 제 유튜브 첫 영상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컨디션이 곧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었어요. 몸 상태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한양대 제자들한테 지금까지 배운 내 지식관리 노하우를 알려주고 난 떠나겠다. 그래서 한양대에서 무료 특강을 열고 애들 막 가르쳐주고 했거든요. 학부생들. 네. 그 영상을 촬영해서 올린 게 제 첫 유튜브 영상이에요. 커맨드 스페이스 첫 영상이 그 제가 가르치던 강의하는 그 영상이요. 네, 그게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그 옵시디언을 2주인가? 2주 뒤에 강의하겠다고 한 게 네. 그때인가요? 그 시즌이죠. 그게 2022년도였던 것 같고요. 네. 2년 전쯤에 네. 2022년도 5월 달에 제가 옵시디언을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딱 영상을 보실 때가 그때 딱 같이 보셨나 봐요. 그렇죠? 딱 그 정도예요. 네. 제가 그때 이제 그 세컨드 브레인 커뮤니티에서 태연님하고 같이 좀 네. 공부를 하다가 태연님이 이제 옵시디언 시연을 한번 보여주셨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 뇌처럼 생긴. 네, 그때 당시에 저희 커뮤니티에서 이제 계속 매주 막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미나에 들어갔는데 태연님이 제가 맨날 자주 있으니까 요한님도 발표 한번 해주세요. 해가지고 하겠다. 그게 이제 2주 뒤. 다다음 주에 옵시디언 강의하겠다. 그때부터 옵시디언 쓰기 시작했어요. 와, 네. 정말 멋있네요. 근데 진짜 그 2주는 제가 미친 듯이 썼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샘플 다 샘플링하고 비교해보면서 이 사람은 왜 이걸 파일명을 이렇게 지었지? 폴더를 왜 이렇게 했지? 왜 이건 이렇게 규칙을 지었을까를 다 분석하면서 제가 그때 접근할 수 있던 사람들의 자료들을 다 모집해서 네. 그 수집된 자료들을 다 분석을 했었었고 2주 만에 만든 결과가 아마 지금도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그 노트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영상에서 자주 보여주시는 그 노트. 그 네. 시스템 구조를 많이 네. 바꾸지 않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네, 물론 그거에 디테일한- 엄청 네. 감명받아가지고 네. 와, 이게 정말 옵시디언이구나라고 네. 그때 느꼈었죠. 저도 그때 그거에 매료가 돼가지고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리고 1년 반 정도 전에, 그러니까 그때 영상은 그냥 본 다음에 쭉 흘러가듯이 언젠가는 옵시디언 써야겠다 이제 그렇게 되다가 한 1년 반 전에 브라이언님을 만났어요. 오프라인에서 노션 행사에서 만났거든요. 네, 노션에서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브라이언님도 검색하다가 그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거를 그때 정확하게 알게 되고 써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쓰다가 옵시디언이랑 조테로랑 연결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두 개가 연결이 됐다가 그 다음에 안 됐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연결 다시 못 시켜가지고 좀 사용 빈도가 좀 떨어졌죠 그때. 브라이언님께도 유튜브에 영상 좀 올려놓긴 네, 하셨었는데 맞아요. 네. 그 영상 보고 세팅하고 요한님 영상 보고 책에 잡고. 작년인가 재작년이었을까요? 조테로 연결한 게? 네, 맞아요. 그때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는 조테로랑 옵시디언 싱크가 좀 불안정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아마 플러그인들이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네네 맞아요. 네. 그거 다 써봤어요. 네. 다 써봤는데도 제일 마음에 들어했던 게 그 브라이언님이 소개시켜준 그거였는데 그 플러그인이 안 돼가지고 다른 거를 써봤는데 마음에 이렇게 안 들어가지고 그냥 안 쓰게 됐어요. 지금 그래도 조테로가 7 버전이 나왔거든요. 네. UI도 많이 이뻐지기도 했고 네네. 그래서 이제 범용적으로 쓰기 되게 좋아서 아 저도 많이 다시 도전해봐야겠네요. 알려드리고 한번 정리 영상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네. 아, 감사합니다. 세미나를 열든지 연구 쪽에도 니즈가 많으니까. 네. 지금도 옵시디언은 그냥 생각 정리하는 용도로 막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그때 이후로 그렇게까지 많이 다듬지는 않고 노션에 일단 다 넣어놓고 있어요. 지금. 약간 우리가 그러면 서로의 옵시디언과 노션을 컨설팅할 수 있는 날이겠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컨텐츠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네. 서로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태극님의 질문들 한번 받아보는 네.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옵시디언과 노션의 기능 비교 주안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태극님 준비한 질문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 그 노선다운님 컨텐츠들을 태극님이 엄청나게 많이 섭렵을 했습니다. 아 정말요. 최근에 뭐 거의 뭐 네. 풀어놓고 왔다 갔다도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네. 노션다운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뭘 네네. 잘하시고 어떤 컨텐츠들을 하시는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아. 처음에는 인터뷰 목적으로 들어가다가 네. 이제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까먹고 그냥 안 그래도 최근에 네. 이제 태스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할까, 일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고민을 하던 참이었는데 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해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시간 미만은 투두이스트에 하시고 아, 그 네. 이상은 노션에 하시고 노션 안에서 또 태스크랑 프로젝트 구분해서 하시고 네. 네. 그걸 따라해 보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상 한 6개월 전에 그 노션 캘린더 나왔을 때 야, 있던 그 영상. 옛날에 첫 영상부터 쭉 타고 다 즐겨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채널 운영할 때 그분들이 제일 감사해요. 옛날 거부터 쫙 보고 있습니다라고 해주시는 분들 되게 고마워요. 정주행 하시는 네. 분들. 노션다운님께서는 페이지에 아이콘을 안 단다고 하셨는데 이게 최근 영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안 단다고 하신 그 철학이 2년 전의 영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꽤 오랫동안 고수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철학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 보면 그 전까지도 계속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노션이란 걸 사용하기 이전부터 그런 생산성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맞아요. 원래 제 일이 공연 기획 쪽이었어요. 공연 기획하고 연출하는 쪽이어가지고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의 작품을 다 만드는 일이잖아요. 여러 명이서. 네. 그게 이제 협업이랑 많이 닮아 있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계속 일을 하려고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계속 반복되는 업무나 아니면 일을 위한 일을 굉장히 싫어하게 됐어가지고 예전부터 협업 툴 같은 거 그런 거 나오는 거 다 써보고 좀 일을 좀 빨리 하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 일을 할 때 번거로운 점이라면은 꼭 나만의 할 일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할 일까지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분명히 포함이 되고 왜냐면은 거의 기획단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한테 일을 빨리 전달해야 되고 그분의 일을 했다는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피드백을 받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드려야 되고 계속 티키타카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티키타카가 이루어질 때 카톡은 너무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다 날아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계속 잔류가 돼야 되는 그럼 남아 있어야 될 그런 노트가 필요했는데 그런 노트가 제 마음에 만족했던 게 거의 없었어요. 칸반보드도 그렇고 뭐 먼데이나 뭐 다른 그 프로그램들도 그냥 계속 뭔가가 되긴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너무 커가지고 아사나나 네, 트렐로 네. 그런 것들도 네. 그러니까 뭔가가 되긴 되는데 뭔가 2% 부족한 그런 게 계속 항상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노션을 만나고 이제 노션을 이렇게 쓰게 된 거죠. 그럼 노션을 처음 딱 썼을 때 어떤 것들이 가장 큰 매력으로 좀 느껴지셨어요? 노션을 쓰고 1년 동안의 매력을 전혀 못 느꼈어요. 일단 써야 되니까 쓴 거구나.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쓰게 된 이유가 네. 주변이나 뭐 그런 쪽에 이제 일 잘한다는 얘기는 계속 듣게 됐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불어닥쳤던 게 요즘에는 일을 잘한다는 거는 노션을 써야 된대요. 근데 노션을 안 쓰고 있었거든요. 노션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만들어놨던 그런 2% 부족했던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것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할 수는 있었으니까요. 돌아갈 수 있긴 했으니까. 돌아갈 수는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가장 컸던 프로그램이 이제 플로우라는 프로그램 그때 썼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종합해서 쓰면서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수는 있긴 했는데 굳이 왜 노션을 써야 되지? 라는 게 굉장히 좀 큰 퀘스천 마크였었어요. 더군다나 노션이 메모 앱이라고 하는데 나는 메모 앱 있는데 뭐 애플노트도 있고 에버노트도 있고 다 동기화되고 근데 뭐하러 내가 노션까지 써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노션을 찬양하는 그런 영상이나 아니면 블로그 같은 데서 보면 나는 저렇게 안 쓸 건데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메모 때문에 이거를 써야 되나? 라는 게 크게 다가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일 잘하는 사람 다 쓴다니까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좀 울며 겨자 먹기로 쓴 게 좀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1년 정도는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었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영상이나 아니면은 매뉴얼이나 아니면 글이나 다 찾아봐도 나는 이렇게 안 쓸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찬양하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었고 근데 그러다가 점점 이제 피지 맞아가면서 노션이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위주로 써야 되는구나 라는 굉장히 큰 깨달음을 그러니까 그때가 정말로 아하 모먼트죠. 한 번에 왔어요. 그러면서 다 포맷해야겠다. 그래서 노션 이제 두 번째 포맷한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쓰게 된 거죠. 저도 한 가지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데이터베이스로 쓰는 건 오케이인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부 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 기반은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페이지 기반은 메모장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폴더 안에다가 저장하는 거랑 똑같다고 봐요. 근데 그 폴더가 하나의 계층이 아니라 그 하이어라키가 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특히나 메모장 그 제목도 제대로 안 돼 있을 건데 그 메모장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짱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못 찾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좀 업데이트가 되긴 했는데 노션이 이전에 페이지였다가 얘를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정렬이 가능하고 필터가 가능해요. 그 두 가지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그 강의할 때 드리는 말씀이 노션이 100명 있으면 100가지 방법이 나오고 1000명 있으면 1000가지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도 잘못된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래도 데이터베이스로 쓰게 되면은 페이지 기반으로 썼던 것보다는 몇십 배가 생산성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모두 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뿌듯한 게 저는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여쭤봤거든요. 역시 답이 정해져 있었군요.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제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방금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이제 폴더 시스템이랑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은 한 페이지에 대한 메타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메타데이터를 기준으로 얘들을 정렬할 수 있다로 이해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메타데이터로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선순위 뭐 높은 차순으로 정렬을 해줘. 아니면은 우선순위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3번만 보여줘. 나는 탑 3 제일 중요한 것만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맞죠. 있는 거겠죠. 네, 맞아요. 그런 식의 정렬이 가능하기 네. 때문에 폴더와 페이지 구조로만 네. 저장을 했을 때보다 훨씬 관리 측면에서나 네. 나중에 검색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네. 이해했습니다. 네, 맞아요. 정확해요. 사실 그게 요한님의 그 세컨 브레인 철학이랑도 닿아 있는 것 같아요. 다차원적으로 어떤 노트에 접근하는데 접근 경로를 다양하게 하라라는 저는 그 메시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 팀원이셔서 제 마음을 아직 다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폴더밖에 없었으니까 맞아요. 그거를 썼는데 지금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전에 정리했던 그 관성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잖아요. 이전에 봐왔던 윈도우 탐색기가 왼쪽에 그런 하이어라키가 되어 있고 오른쪽이 나오고 에버노트도 왼쪽에 사이드바 있고 오른쪽이 바뀌고 노션도 왼쪽이 사이드바고 오른쪽이 바뀌는데 노션은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써왔던 그 관성 때문에 거기다가 모두 다 이렇게 페이지 형태로 이렇게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계속 퀘스천 마크가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쓰지? 이렇게 불편한 걸 왜 쓰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정답을 주는 그런 걸 못 만났어가지고 좀 많이 헤매긴 했었죠. 노션이 그래도 참 잘하는 게 그 데이터베이스도 있는데 페이지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콜라보레이션이 되게 용이하게 맞아요. 해줬잖아요. 노션은 진짜 그 같이 쓰는데 좀 탁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이 페이지별로 권한을 줄 수도 있고 여기는 이렇게 또 하위를 좀 구성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노션을 사용하는 방식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인풋하는 란이랑 그 설치하는 란을 구별하는 네. 거였어요. 저는 그냥 하나 넣고 다 하거든요. 정말 다 보셨군요, 영상. 다 봤습니다. 간혹 가다가 제 철학이라고 하긴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적용하시면서 저한테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와, 그 느낌이 뭔가 이렇게 좀 말로 못해요. 그래요? 네. 제가 그 경험을 어제 했거든요. 그래요?
어제 제가 이제 그 브라이언님이랑 같이 네네. 옵시디언 클래스를 좀 하잖아요. 네. 네, 이제 음. 파운데이션이라는 클래스를 하는데 제가 이제 CMDS라는 이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알려드리고 막 하는데 한 네. 분이 자기 버전으로 나는 LDOV다. 딱 해주셨는데 너무 잘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쓰시는 것도 딱 보는데 이 같이 철학과 이 교육 과정이 전달이 됐구나. 맞아요. 너무 뿌듯한 거 있죠. 네. 네. 왜냐면은 그때까지는 이거를 누구랑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은 뭐 단톡방이나 이런데 유튜브 이제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쓰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구랑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너는 왜 그렇게 써?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냥 안 했는데 그래서 아마 좀 더 그게 좀 깊이 와닿을 수도 있어요. 제가 사용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들이 포뮬라 2.0을 볼 때 저는 외국인 영상을 봤어요. 한국인 거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해가지고 거의 막에나 없어요. 좀 거의 편견일 수 있는데 이 채널에 있네?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그거는 좀 깊이 하나하나씩 테스트해보면서 봐봐야 될 것 네. 같아서 테스크 리스크에 있습니다. 노션다운님의 그 포뮬라 2.0 아, 네, 감사합니다. 보면서 공부하기. 오늘 팬클럽 모임이죠. 아, 그리고 저는 또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얼태스크 연결해서 그 내 태스크들 분석하는 거에 되게 진심인 것 같았어요. 노션에서 독서 노트 하기 전에 이 영상 꼭 보세요. 네. 그거 봤는데 이 영상 보기 전에 독서 노트 만들지 마세요인가? 네네 그런 거였어. 제목을 잘 지으시는데요. 이것도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는 그 헤비트 트래커나 그런 것 중에 체크만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저는 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어하는 그 이유가 그냥 이분법이 전부인 거예요. 내가 이거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이제 한 달 중에 몇 프로 했다 안 했다. 근데 이거 봐서 뭘 피드백하겠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또 평균 내고 합계 내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봤자 정확한 트래킹이 좀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교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회고에서 배우는데 회고하는 방법이 잘못돼 버리면은 이게 제대로 성장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셨던 그 독서 노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책을 읽고 있는 그런 거를 다 트래킹을 했고 그게 좀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거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 약간 좀 더 그거는 이제 거의 한 2년 전이 거의 초창기 버전인 거고 맞아요. 네. 지금은 좀 더 차트 기능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좀 더 업데이트를 했어요. 트래킹하는 거에 좀 진심이에요. 혹시 노션다운님 영상을 보면서 이제 나 노션 시작해볼래 노션다운님처럼 잘하고 싶어하고 노션다운님 유튜브 무료 영상도 보시고 유료 서비스 네, 강의들도 있잖아요. 멤버십 강의. 네. 그거 보시면서 저는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싶은 게 그냥 예를 들어서 독서 노트 만들기예요. 그 독서 노트 만들기라는 것 말고 그 안에 철학을 볼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헤비 트래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냥 yes or no만 트래킹하는 건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의미 없진 않은데. 이거 잘못 얘기하면 안 돼. 의미 없진 않은데. 좀 더 다른 네네.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노션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제시 주셨는데 다른 것들에서도 그런 게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밀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보는 것도 한 재미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근데 너무나 제 영상을 다 꿰뚫고 보셔가지고 이런 느낌이 뭐지? 왜냐면 저도 정말 많이 고민하던 것들인데 혼자 고민해서는 안 보이던 것들이 여기서 좀 보였던 것들이 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랬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지금 프로젝트 관리를 노션으로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노션 초창기 때부터 만들어놨던 걸 그냥 쓰고 있으니까 그냥 최신 기능 뭐야 난 잘 몰라. 그냥 왜냐면 이걸 바꿔버리면은 일이 멈춰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쓰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따가 제 걸 보여드리면 놀라시지 않으실까. 제 옵시디언 보여드려도 놀라실 거예요. 의견이 아마 많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은 거는 또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것 중에 노션이랑 메이크랑 AI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해 주셨던 게 있어요. 그게 허민님 팟캐스트에서 이야기를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노션은 이 관계들을 몸에 비유하셨는데 되게 특이하게도 AI가 뇌가 아니라 그 전두엽인가 측두엽인가 그렇게 비유를 하셨고 똑같거든요. 네, 그리고 노션은 노션은 해마. 기억 담당하는 기억, 맞아. 저기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쟤를 해마 아니면은 뭐 대대 피즐이긴 하죠. 장기 기억, 단기 기억이니까. 메이크는 손과 발이고 그리고 이제 AI가 생각하는 애니까 전두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에도 메이크나 뭐 제피어나 자동화가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확 떠올랐던 게 올해 5월 달부터 떠올랐잖아요. 근데 올해 5월 달이 GPT-4 옴니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 전에도 메이크에 GPT는 붙일 수는 있었는데 3.5다 보니까 멍청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4 옴니를 붙여버리게 되니까 이게 퍼포먼스가 말도 안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5월 달부터 메이크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때부터 제가 했던 생각은 이게 예전에는 그냥 뇌 없이 그냥 기억이랑 손과 발만 갖고 있었으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어도 구분을 못하니까 우리가 가끔 실수해서 단어를 실수하게 되면 요즘에는 AI 붙이면 거의 다 해결이 되는데 이전에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AI 챗GPT를 모듈에 붙일 수 있게 되면서 얘를 직접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지금은 저렇게 세계 중심으로 가는 게 좀 잘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휴머노이드도 지금은 거기에 이제 챗GPT를 붙이면서 갑자기 퍼포먼스가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희가 사용하는 자동화도 AI가 붙이기 전과 붙이는 후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거랑 관련해서 제 그 사례 보여주셨던 것 중에 네.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명함 자동화였어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유한님한테도 가서 막 떠들었거든요. 유한님 노신다운님이 그 명함을 찍잖아요. 그럼 그게 메이크로 가가지고 챗GPT 4 옴니가 OCR을 해주나요? 네. OCR을 해주는데 맞아요. 얘가 또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걸 또 슬랙으로 받아가지고 컨펌을 한번 해주시고 컨펌을 하면 그쵸. 이제 그게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데 네. 그 다음을 또 재밌었던 게 네. 이제 노천다운님의 명함이 그분한테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때는 로고가 없어가지고 명함을 못 만들던 시기여서 약간 좀 교육직책으로 사용을 했던 거였었고 근데 지금 명함이 나왔거든요. 그때 명함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1대1로는 굉장히 좋은데 요즘 네트워크 모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거는 네트워크 모임 때는 안 쓰고 그냥 1대1로 만나면 어떤 이벤트처럼 보여드리긴 하죠. 나 이 정도 한다. 네. 근데 그게 뒤에 이 정도 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반응이 그러니까 확 달라지긴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명함을 받으면서 했던 거는 사진 찍는 거밖에 없으니까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명함이 도착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좀 많이 재밌어 하시긴 하시죠. 저도 사실 옵시디언 쓸 때 그런 경우 가끔 있었었는데 그 줌 미팅 하다가 네. 자연스럽게 나왔던 말들을 제가 옵시디언에 메모해 놨다가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한 번 더 거치니까 네. 그 스마트 컴포저나 이런 거 써가지고 바로 정리된 내용으로 다음 제 화면 공유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걸 언제 정리했냐고. 와. 그럴 때 되게 마음이 네네. 나 잘 살고 있다. 네, 그렇죠. 네. 네, 이번에는 그게 이제 버전 1.0이고 버전 2.0이 있어요. 버전 2.0은 요한님께서 경험을 하셨던 저희 강수진 박사님 그 북콘서트 끝난 다음에 네. 메일 갔잖아요. 네. 자동화에. 그래요? 어떤 메일이었어요? 네, 메일이 보통 네트워크 모임 끝난 다음에 명함이 그냥 다 휘발되는 게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저를 다시 어필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필할 때 어떤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메일을 보내야겠네? 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집에 가서 그 명함 다 이렇게 찍어요. 다 찍은 다음에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다 자동화로 를 드리는 거. 이거 말씀드리면 좀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쓰는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요한님도 받아보셨을 텐데 뭔가 이게 좀 이거는 자동화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미묘한 그 언캐니 밸리처럼 네.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 자동화라고 생각이 되면은 딱 담을 쌓을 것 같은데 그 메일 받아보시면은 어느 정도 인간 애가 있어요. 그렇다 내용도 보니까. 생성을 해요? 네, 내용을 생성하는 건 아니고 내용을 제가 직접 써요. 그러니까 이제 지정된 내용이 있고 그 앞에 들어가는 내용은 제가 직접 써가지고 넣으면은 그 내용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은 알잖아요. 보면은 뭐 자동화는 다 아니까 이제 그 내용이 만약에 우리가 나눴던 어떤 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은 진짜 썼나? 까지만 가더라도. 요즘에 카카오톡에서도 우리가 사실 제일 빠른 공간이 뭐 SNS나 카카오톡이나 오픈카톡이나 뭐 트위터 X 이런 거에서 많이 보잖아요. 딱 글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거 인공지능이 쓴 문체면 안 읽잖아요. 뭐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데 이제 특히나 왜 이렇게 쓰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렇게 깔끔하게 잘 금방 보내셨네 이렇게 생각만 했었거든요. 매일 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켜봤는데. 네, 그렇죠. 그 앞에 부분이 이제 제가 쓰는 그런 부분. 왜냐면 그 맥락 기억이 없으면 쓸 수 없는 내용들이었거든요. 맞아요. 이런 행사에서 봤던 누구입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서 시작이 됐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어디 행사에서 봤던 그거는 이제 제가
변수인 거예요. 어차피 에서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 뒤에 부분이 그거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은데 이거. 이거 그 11랩스랑 네. 그 내 얼굴 학습시키는 거 해가지고 이거 스크립트 그대로 읽게 해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가능하죠. 인사까지 되죠. 네. 대표님 네. 저희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제 목소리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굉장히 긴 영상들 많으니까 네, 가능하죠. 제가 그 메일이 가는데 다음에 또 뵙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이랑 같이 보내죠. 그 메일 날아가는 건 알고 있으니까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네. 네, 카톡으로 한 번 더 들어가면은 아 이게 진짜로 보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저도 작년 올해 한 명함만 한 500개 이상 네.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명함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받은 명함도 그 반수 정도는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인사를 드리면 좋을까가 좀 고민이 많이 됐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책상에 이만큼 쌓여 있고 네. 집에 가면 이만큼씩 쌓여. 네, 그거를 네. 저는 다 노션이 데이터베이스니까 너무 거기다가 좋다. 다 네, 정리하면서 이제 메일 보내드리고 거기서 또 이제 커피챗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 기회로 네. 이어지고. 영상 다 보고 유료 강의 다 들어야겠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노션을 안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노션의 편의성이 네. 옵시디언이랑은 달라요. 네, 달라요. 아까 전에 노션을 해마라고 해주셨었는데 아까 전에 지금 딴 얘기 하실 때 저 혼자 그럼 옵시디언이랑 노션이 뭐가 다르지? 했었는데 저는 약간 그 옵시디언은 모든 것이 가능해 같은 느낌이라면 약간 오픈월드라면 노션은 좀 클로즈 베타로 생각할 수 있다고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의한 데이터베이스를 딱 세팅해놔서 실제로 쓸 수 있는 포지셔닝이 딱 되어 있는 정리된 공간들이라고 본다라면 옵시디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내 근본적인 내 생각과 나의 사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태도들도 담아놓을 수 있는 이 레벨에 좀 더 기저 레벨에 있는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네. 뭔가 유기체 같은 느낌이에요. 옵시디언은 뭔가 유기체 같은 느낌이라면은 노션은 그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은 주인공의 머릿속을 컨트롤 타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쭉 기억들을 쌓아놓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게 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하나 다 데이터들이 쌓여져 있는. 노션은 진짜 패키징이 잘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티그레이션이 되게 좋고 네. 다른 앱들 간에 네. 이제 아쉬웠던 기능들이 뭐 시간 지나 보면 들어가 있고 네, 맞아요. 그 API가 제공이 된 게 거의 2년 정도 되는데 그 API가 제공이 될 때 이제 아오에서 드디어 나오. 왜냐면은 예전에 3, 4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는 자동화라고 하면은 메이크, 제피어, 오토메이션.io였어요. 근데 오토메이션.io를 노션이 인수한 거예요. 그때 인수를 하면서 아 그래 노션도 자동화가 나오겠구나 했는데 계속 안 나오다가 API가 나온다고 해서 아 이게 좀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자동화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아 이게 엄청 기대가 많이 되는 서비스네요. 이것도. 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제 이 밀린 지식을 업그레이드 한번 해야겠네요. 전 약간 노션 초창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거든요. 네. 오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습니다.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최근에 노션의 AI 기능이 업데이트되면서 그리고 또 인터그레이션 능력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정보들의 외부 소스만을 담는 노트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노션이 편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외부 노트. 네. 네. 노션 AI도 좀 잠깐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어떻게 많이 쓰세요 노션 AI를? 안 써요. 저는 사실은 그 저도 노션 AI도 저는 되게 초창기 저 되게 편견이 심한 사람이거든요. 저 약간 그 너무 공감되는 게 이런 캐릭터 너무 좋습니다. 되게. 저도 이게 우리 그 너무 사랑하는 회사지만 리튼은 이제 좋아하는 분들도 많지만 다 나오셨고 네. 리튼 처음 써보고 저는 안 쓰거든요. 그렇죠. 노션 AI도 처음 네. 써보고 안 쓰거든요. 왜냐면 이게 다른 AI 서비스들하고 비교할 바가 안 되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른 게 있나요? 비슷한가요? 지금은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이제 노션을 약간씩은 지금 쓰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빼고 챗GPT 캠퍼스가 나오면서 노션 AI가 잘합니다라고 했던 게 라이팅 쪽이었는데 라이팅 쪽이었는데 그 캠퍼스가 훨씬 더 방대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노션 AI로 글쓰기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가장 좋은 거는 그거죠. 아무래도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대답을 해줄 수 있다는 게 그거를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제 기대에 부응은 하지 못해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메이크 위드 노션이라는 행사가 지난주에 있었거든요. 거기를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는 노션 AI가 노션 페이지에는 접근을 잘하는데 노션 데이터베이스에는 접근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잘 되지가 않는데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중점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회사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렉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도 하니까. 네. 근데 이제 노션은 노션만의 DB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인베딩 하는지가 제일 큰 이슈일 것 같고. 네. 저도 사실은 그 커서라든지 우리가 스마트 컴포서 썼던 게 레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한번 옵시디언 때 보여드리면 네. 혹시 커서 써보셨나요? 아니요. 계속 보기만 했었어요. 아직까지 써보지는 않았고. 몇몇 글들은 이제 커서로 한번 해보시면 네. 라이팅의 신세계구나. 이게. 네, 이번에 대표님 영상 보면서 넘어가야겠구나. 네. 안 넘어갈 이유가 없구나.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비유가 적절했던 게 노션이 좀 우리 인사이드 아웃의 약간 이런 패키징된 이 기억 구슬 같은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패키징이라면 옵시디언은 로우 메테리얼인 거예요. 원 소스인 거예요. 약간 좀 DNA 같은 느낌이고 네네. 세포 같은 느낌이고 네. 되어 있는 거라서 이거를 어떻게 조합해서 쓰는지가 되게 자유로운 변환이 가능한 기초 포맷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네네. 되거든요. 네. 왜냐면 막다운이기 때문에 너무 가져가기도 좋고 해가지고 근데 같이 쓸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꼭 이게 무조건 이게 답이야 저게 답이야라고 말할 수 없어가지고 항상 저도 노션과 옵시디언을 같이 써야 되는데 제가 근데 되게 이런 말 들으면은 살짝 좀 속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통은 제가 강의 때 많이 하는 멘트예요. 코스트코 장본 그 고기가 무슨 맛이었고 몇 그램 샀는지는 노션에다 정리한다. 근데 내 생각과 인사이트는 옵시디언에다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확해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렇게 안 하면 내 생각이 확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노션으로는 관계형 DB나 뭐 해가지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데 그 연결시킨다는 그게 옵시디언에 연결하는 개념이랑 노션에 연결하는 개념이랑 저는 180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어떤 그런 인사이트라든지 그런 거는 내가 그거 갖고 뭐 국 끓여 먹을 것도 아니고 나중에 언젠가 쓰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쓰기 위해서 정리를 한다는 거는 다른 거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노션은 그게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실 기반이나 그리고 굉장히 적절한 비유였던 게 코스트코에서 샀던 그런 킬로그램 그런 거 다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노션에 들어가는 게 맞고 그리고 그거 외에 내 생각이나 인사이트나 그거는 옵시디언에 들어가서 나중에 확장을 해야죠. 그거는 제가 기분 나쁠 게 아니라 그거는 네, 너무나 정확해가지고 너무 명쾌했어요. 근데 말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제 생각과 되게 비슷하시.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사용한 툴이 되게 달랐는데 네. 이게 근데 많이 제가 네. 대표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 영상 보셨던 것처럼 저도 영상 다 봤거든요. 거기 있는 그 뭐 대학교부터 해가지고 그 저기 더베럴에 있는 그 줌 인터뷰 영상부터 해가지고 거의 다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닮아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씀하셨던 표현 되게 공감됐던 게 내가 쓰는 나의 생각과 세상에 쓰는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털한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나의 자아와 그러니까 조금 더 세상에 맞닿아 있는 게 노션. 그러니까 좀 더 기술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고 명시화되어 있는 지식과 실용적인 모습이 있는 게 노션이라면 조금 더 나의 근본적인 생각과 관련 있는 게 옵시디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 다 노트를 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지만 좀 더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노션인 거고 좀 더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옵시디언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인사이드 아웃이네요. 인사이드가 그러네요. 옵시디언, 아웃이 노션. 네, 정확하네요. 그러네요. 네. 재밌는데요? 아 진짜 밤새 떠들 수 있겠다. 제가 예전에 그 나온부 댓글에 그거를 처음에 썼을 거예요. 그 팟캐스트 질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노션은 이렇게 쓰고 이제 옵시디언을 이렇게 쓴다라는 거를 맨 처음에 그 댓글에 달아놓고 그거를 질문을 주시는 분들마다 이제 그 답변을 계속 보여드렸죠. 그리고 노션을 자동화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답변 계속 보여드리고 내가 해놨던 뭔가 한번 가공해서 주고 이 원소스 멀티 유저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옵시디언도 그 외 못지않은. 사실 옵시디언으로도 하려면 할 테지만 약간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노션이 노코드라면은 옵시디언은 그냥 허허벌판에서 개발하는 그런데 옵시디언이 그 개발자 CEO분들도 말씀하셨던 게 모든 것이 가능하고 사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션은 100명의 사용자가 있으면 100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옵시디언은 약간 100의 백승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 사용 환경이 컨티뉴어스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정량화할 수도 없고 완전 그냥 그 다른 레벨의 뎁스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라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옵시디언이라는 걸 처음 접한 다음에 그거를 노트를 만들기까지가 1년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노션은 만들기라도 했었지 그 옵시디언은 정말로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잘못 썼다가는 정말로 이거 큰일 난다.
정말로 이거는 노션이랑은 달라서 이거는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 그 생각이 계속 있어가지고 계속 자료만 찾았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아주 운 좋게도 대표님 영상 보고 아 이거구나 싶었던 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아, 너무 재밌네요. 방금 말씀 주신 그 부분이 업시디언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노션도 어렵다고 하는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옵시디언 쓰다 그러니까 옵시디언을 잘 쓰는 사람과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나의 세계가 있느냐인 것 같아요. 네. 소름 돋았어. 네. 아 그렇네요. 네. 아 그렇네. 나의 세계가 있고 내 그림들이 그려지는 사람은 정말 잘 금방 쓰고 배우거든요. 근데 여기 없는 분들은 처음에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많이 도움드리고 있고. 네. 그렇네요. 나의 세계가 있냐 없냐. 그걸 또 옵시디언을 사용하다 보면서 찾아가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브라이언님이랑 이번에 그 옵시디언 강의를 하면서 네. 첫 주차에 철학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저는 얘기했어요? 1, 2주차를 브라이언님이 담당하고 네. 3, 4주차 제가 했었는데 네. 브라이언님이 철학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브라이언 안 되겠는데 생각했는데 이 학습하신 분들한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물론 뭐 편차가 좀 있었지만 네. 근본적인 나의 물음부터 내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네. 어떤 것들을 즐겨 이야기하고 네. 어떤 것들을 담아내려는 사람인 것부터를 찾게 하면서 저희가 빌드업을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기록을 하는 지식 관리를 하는 나를 정의하게 하고 그 다음 레벨을 좀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되게 재밌었던 시간들을 해서 네. 좀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사용에 대한 그게. 네. 저희가 둘 다 동일하게 하는 거는 둘 다 써야 된다. 네, 그렇죠. 둘 다 써야 된다. 분명히 어느 쪽이 치우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생산하는 그 생산물로 인해서 약간 좀 차이가 생길 것 같긴 해요. 내 생각을 좀 많이 표출해야 되는 작가분이거나 그 연구자분들은 옵시디언 쪽으로 좀 더 치우칠 거고 그리고 사실 기반으로 해서 어떤 걸 작성하는 기자분이시라든가 뭐 기획자나 네, 그쵸. 프리랜서나 기획자. 마케팅 네, 하시는 그쵸. 분들은 건 바이 건으로도 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프로젝트 노션 위주로 쪽으로. 많이 네.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아, 노션의 프로젝트는 엄청나요. 아, 그것도 제가 좀 이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프로젝트도 엄청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구현 이렇게 쓰고 있다고? 그 AI에 대한 질문을 사실 준비했어요. 그 영상을 두 가지를 봤는데 네. 챗GPT랑 그 크롬 익스텐션 사용해서 같이 쓰는 네. 방법을 소개해 주셨었고 네, 네. 챗GPT의 대화 내용을 노션으로 싸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이었어요. 네. 그 영상이.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안 쓰시는 걸까요? 네, 그거는 안 써요. 왜냐하면 그게 GPT 3.5 때 초창기 때 나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자동화를 안 써서 이제 그런 도움을 받았는데 네.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뭐 릴리스도 있고 그리고 뭐 노트북 LM도 있고 워낙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는 사용을 안 하고 있죠. 만약에 그렇게 쓰게 되면은 질이 굉장히 낮을 거예요. 지금. 아, 그러면 예전에는 AI를 사용하실 때 챗GPT 같은 챗봇 형식에서 자주 사용했다면은 요즘은 내가 저장할 정보에 대해서는 메이크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자동화하고 프롬프트 쏘고 그리고 받은 것을 저장하는 과정까지를 자동화를 통해서 사용하는 식이신가 봐요. 그거를 만들까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걸 지금 안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너무나 변수가 많아요. 이게 AI나 챗GPT나 클러드나 내가 궁극적으로 자료를 정리를 한다는 거는 그 영상과 저는 대화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은 그 책의 작가랑 대화를 하듯이 그러면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올바른 인사이트를 뽑아내려면은 그냥 단방향으로 챗GPT가 프롬프트 집어넣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집어넣고 뭔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모듈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고 네. 그 정리한 거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집어넣는 그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도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우리가 어쨌든 카피 앤 페이스트를 많이 쓰긴 하잖아요. 그럼 이게 노션에 있는 자료를 빼낼 때랑 다른 외부에 있는 자료들을 노션에 넣을 때 좀 불편함이었던지 좀 팁이라든지 좀 이런 거 좀 이렇게 하면 좋아요가 좀 느껴졌던 게 있으실까요? 일단 노션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넣는 게 좋아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안 넣게 되면은 나중에 그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이게 하나하나에 단락단락 나오잖아요. 그럼 얘네가 다 배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갈 때 한 번에 못 가져가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근데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텍스트 속성으로 얘를 넣게 되면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2000자 이상 안 들어가요. 한 셀에 2000자 이상 안 들어가서 이게 2000자 이하로 들어가게끔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해봐도 그게 좀 계속 실패를 하거든요. 어쩔 땐 되고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 글자 수 컨트롤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외부에 있는 거를 노션에다가 넣기만 하려면은 페이지 안에 넣는 게 편해요. 그냥 한 번에 길이 제한 없이 다 들어가니까. 근데 그 는 거를 내가 다시 꺼내서 쓴
쓴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데이터베이스 속성이 텍스트 속성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좋아요. 아예 그냥 딱 한 섹션으로. 네. 그러면 이게 그 노션에서의 뭐 헤딩 기능, 뭐 콜아웃 기능 이런 기능들을 외부에서 편집한 상태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걸 구현하기는 쉽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네, 그거는 좀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메이크에서 마크다운으로 바꿔서 넣어도 샵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별표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를 아직까지 제가 뭔가를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현을 못 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방법을 찾게 된다면은 뭐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할게요. 저도 약간 노션이 그냥 그러니까 유사 마크다운 앱이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마크다운의 좋은 기능들을 차용해서 좋은 인터페이스를 만든. 근데 너무 쉽고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쓰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게 쓰기 좋은 건데 마크다운의 그 로우한 그 규칙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호환은 조금 쉽지는 않다. 유사 마크다운. 와, 너무 공감된다. 노션에서 해시태그는 마크다운이 아니라 숄컷이에요. 그냥 샵키. 네, 맞아요. 유사 마크다운. 그 최근에 네. AI 기능이 그 프로퍼티에서 그 셀렉션을 생성해주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에서 골라주거나 그런 기능을 소개해주셨다고 이거 굉장한 기능이에요라고 소개해주셔서 와 이거 어떻게 쓰실까 하고 오늘 여쭤보려고 하셨는데 그거는 근데 쓰세요? 그거는 쓰는데 그거는 AI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왜냐면 그거는 제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걔네가 바로 해주는 거라서 그런 것까지 AI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번에 나온 그 노션 AI 걔를 AI로 받아들였거든요. 예, 근데 그냥 기본 내용을 그냥 그 속성의 데이터베이스 속성에서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그 멀티 셀렉션으로 그거를 키워드를 만들어주는 거는 사용을 하죠. 예, 그거는 그냥 이렇게 새로운 규칙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AI로는 안 쳤던 것 같아요. 그 노션 AI 그 밑에 약간 좀 눈 달리고 코 이렇게 되는 있거든요. 예, 걔를 노션 AI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가지고. 노션 팀이 디자인은 참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맞아. 얘가 막 생각할 때 막 눈썹 개 찌푸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 AI 기능이 사용성이 좀 불편한 것 같긴 해요. 네. 바로바로 접근하기 어려운 게 그게 또 옵시디언이랑 비교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옵시디언은 그냥 왼쪽 창에 바로 띄워놓고 대화하면서 오른쪽 창에서는 AI랑 대화하고 그걸 다시 내 노트에 적용시키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네. 그거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옵시디언. 네. 노션 AI는 많이 발전해야죠. 노션 그럼 요금제는 그냥 프로 쓰시는 거예요? 네, 프로 쓰는 이유가 예전에는 프로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에는 차트 기능, 차트 기능이랑 자동화 API에 한계가 있죠. 네. 그 한도가 정해져 있죠. 네네. 기능은.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무료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차트 기능이 너무나 잘 돼 있어가지고 저는 그 교육용 괜찮아요. 아직 쓰고 있거든요. 네, 그거 좋아요. 그것도 비슷하게 기능이 다 네, 있는 다 될 거예요? 거예요. 다 되는데 그 멤버 초대만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내 스페이스에 네. 초대하는 것만. 네, 멤버 초대만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멤버 초대할 일이 없다면은 혼자만 사용하신다면은 저는 충분히 그 권장드려요. 아예 내 스페이스에 관리 멤버를 초대해야 될 때 네. 내 워크스페이스에. 네. 멤버로 초대해야 돼. 그게 게스트랑 멤버랑은 다르잖아요. 이게 팀에서 같이 쓸 때 필요하겠구나 이게.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교육 요금제로는 좀 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그때는 넘어가긴 해야죠. 지금 여기 있는 아이콘들은 그냥 일반 있는 이모지 중에서 골라서 쓰신 거예요? 네, 제가 아이콘 고르는 거를 제일 싫어해서. 저건 그래도 그 폰트 색깔이랑 같이 변경이 되니까. 네, 노션이 그래도 CEO가 디자이너 출신이라서 뭐 안 건드려도 이쁘잖아요. 맞아요. 그게 네. 진짜 좋아요. 네. 맞아. 그래서 일단은 깔맞춤이 정석이기 때문에 깔맞춤하면 일단 이뻐 보여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보다는 여기 사이드바에서 가장 많이 쓰긴 해요. 여기 이쪽에 좀 필요한 것들을 여기에다 다 고정을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많이 쓰고 그리고 저는 원래 3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딱 3개밖에 없고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노트들이 여기 있는 거고 나중에 다 들어가긴 하거든요. 약간 인박스 같은 개념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박스는 얘가 인박스인데 네. 이제 얘 밑에 있는 얘네는 더 그, 드래프트 더 인박스. 네, 드래프트 인박스가 되는 거죠. 이제 할 일 관리랑 일정 관리 측면에 대한 질문이 남았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한 뭉탱이로 네. 한 두세 뭉탱이를 던져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가 근데 지금 혜ግ님 표정 너무 행복해.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사실 저 노션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늘 사용하는 거. 네. 노션과 옵시디언이. 네. 옵시디언도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근데 첫 번째가 네. 지금 영상 보면 할 일 관리 같은 것도 되게 체계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그 제가 영상에서 캡처한 내용이 있는데 네네. 구글 캘린더랑 노션 캘린더 그리고 노션 투두리스트, 노션 리마인드, 투두이스트 이렇게 네.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관계도를 그려두셨더라고요. 네. 이게 되게 인상 깊었고 네. 또 그 태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중요하면서도 긴급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가 지금 긴급하지 않으니까 미루는 경향이 네. 있잖아요. 네. 하지만 했을 때 장기적으로 나한테 네. 도움이 되는 가장 것들인데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의 일들을 60% 이상? 네. 60%가 40%. 맞나요? 40%. 근데 40%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맞아요. 네, 하루로 따지면. 네. 그런 평가를 하실 정도로 네. 이런 체계가 있는 거 보고 와 네. 되게 체계적으로 할 일이랑 일정을 잘 관리하시는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게 노션을 사용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체계가 있으셨을까요? 네, 노션 사용하기 전부터 그런 거에 대한 열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옆에서 스프레드 시트를 슬쩍 보고 있는데 색깔이 좀 다릅니다. 네, 이건데요. 이게 그 스프레드 시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지금 날짜가 다 지나가서 데이터가 안 나와서 예전에 궁금했어요. 내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이거를 한 20가지 정도로 나눈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우선순위를 다 뽑았어요. 그래서 뭐 업무나 수면 논문 이런 거는 정말로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중요하면서 긴급한 거고 B 영역은 이제 나중에 그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미래에 중요한 것들이고 C는 긴급한 것들, D는 사람이 뻘짓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뻘짓 있고 그리고 가중치를 줬어요. 여기서 이제 100% 얘를 맞춰놓고 그리고 이게 이제 얘는 3월 하반기에 제 점수인 거예요. 68.8점이 제 점수고 등급이 D고 그리고 여기에 그 분포를 그려놨네요. 분표로 해가지고 그때 챌린지를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챌린지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제가 58% 정도 이 정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인증이나 이런 것까지 다 뽑아놨었어요. 그리고 하루 점수가 한 50점에서 85점 사이 여기가 아마 1표준 편차였을 거예요. 그래서 한 이 정도가 이제 한 60%가 여기 있고 그리고 몰입도랑 성취도도 같이 다 분석해놨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까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그래프가 좀 재밌는 그래프인데 내가 현타주의보가 뭐냐면 나머지는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루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잖아요. 하루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그 안에 약간 좀 별개로 하루 컨디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하루 점수가 높다는 거는 나를 갈아 넣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현타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두 개의 하루 점수랑 그리고 오늘 만족도랑 얘를 비교한 다음에 이때는 현타가 올 수도 있다라고 만든 게 이제 현타주의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루 액티비티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쭉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런 거를 좀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션으로 넘어온 다음에도 좀 많이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방금 보여주셨던 그 파일은 뭐예요? 이거는 스프레드 시트. 엑셀이요? 네, 스프레드 시트인데 이거를 PDF로 변환시킨 거죠. 네, 최종적으로 제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 네. 입력된 데이터 바로 시각화할 수 있게 네. 걸어놓고 그냥 네, 네. 해주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런 형식으로 체크가 돼요.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가 제가 시간을 어떻게 썼나에 따라 가지고 여기 몰입도랑 성취도랑 그러니까 몰입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몰입했냐에 따라 관련되는 거고 그리고 성취도라는 거는 내가 이거를 했냐 안 했냐 그거에 따라 나눠지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위에 만족도가 있잖아요. 하루 만족도가 있고 컨디션이 있는데 얘네들이 하루 점수가 높으면서 얘네 두 개가 상이면은 그거는 괜찮은데 하루 점수가 높은데 얘네 두 개가 갑자기 하루 내려간다면은 분명히 나는 계속 갈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좀 보고 싶었어요. 네. 제가 옛날에 저런 걸 분석하는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2개 이상의 멀티 다이멘셔널한 팩터를 네. 그 통계로 분석하는 네. 것들을 제가 좋아했었는데 그 방법론 중에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라는 네. 그 방법이 있었는데 네, 네. 너무 그 메소돌로지를 좋아해가지고 저희 집 고양이 이름을 폴리라고 해가지고
그 방법도 알려주세요. 네. 요한님은 참고로 6세 때부터 스승님이셨습니다. 누군가의 스승이셨습니다. 6세 때부터요? 6살이요? 제가 많이 얘기했던 건데 저는 30년 전에도 1년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남들을 알려주고 성장시키는 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척하는 것도 재밌었기 네. 때문에 그 당시 새로운 것들을 배워서 알려주고 아, 또 다른 것들 해보고 하는 게 되게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똑같은 거를 계속 못 가르쳐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저도 AI도 계속 그 다음 레벨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네. AI 쪽이나 이쪽이 네. 좀 잘 맞는다고 느껴지는 게 계속 바뀌니까 맞아요. 계속 멈출 수 공부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네. 좀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로 공감했던 게 그 박태용 의장님이라고 그 AI 강의 책 쓰신 분 계신데 그분이 어떻게 비유했냐면은 지금 이 세상이 정말로 빠른 고속철도 안에 그러니까 고속 열차 안에 타 있다. 그 멀리 미래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데 출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상당히 공감해가지고 그러면은 열차를 못 세울 건데 그러면은 약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근데 진짜 저도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한 번 내리면 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예전에는 뭐 몇십 프로, 뭐 20% 좋아졌어요 이랬는데 지금은 5배, 10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 노동력의 편차도 뭐 해봤자 뭐 힘센 애는 한 2배? 그렇죠. 많아야 네. 뭐 적당히 하면은 뭐 1.2배, 1.3배 정도의 노동력 차이가 있었었는데 네. 지금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뭐 5배, 네. 10배가 그냥 나버리는 상황이니까 사실 노션도 노션 안 쓰는 사람하고 쓰는 사람하고의 정리 능력은 네. 엄청난 격차잖아요. 그쵸. 사실 노션뿐만 아니라 어떤 걸 쓰더라도 네. 하던 사람과 안 쓰는 사람들의 이런 빈익빈 부익부가 훨씬 더 네.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꾸역꾸역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저를 채찍질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저는 재밌어요. 저는 되게 뭔가 새롭게 배우는 게 너무 즐거워서 네. 제 그 모토 중에 2주 뒤에 뵙겠습니다도 있지만 질문은 언제나 환영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저도 저는 그래요. 제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너무 좋아요. 네. 아는 걸 물어보면 잘 알려주고 네, 네. 모르는 걸 물어봐도 네. 너무 즐겁고 재밌어서 네. 그 질문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 역량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나 모르는 질문.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질문 받거든요. 저는 오픈 특강이 월 2회씩 계속해요. 근데 그 월 2회 하는 오픈 특강이 주제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얘기를 안 하는데 유튜브 멤버십에 있는 그게 오픈 특강인데 그게 이제 2주에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계속 뭔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전혀 모르는 거를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잘 하시는 분을 소개를 시켜 드린다든가 아니면은 제가 배워서 말씀을 드린다든가. 그래서 노션을 만나기 전에는 에버노트 쪽이나 구글 캘린더를 써가지고 일정 관리를 했었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내 마음대로 또 안 되니까 구글 캘린더는 좀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제 습성상. 왜냐하면 제가 뭔가 정리를 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여러 군데로 많이 튀어나가요. MBTI가 INFJ인데 INFJ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계획을 다 세우고 계획대로 안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계획은 다 세우는데 계획대로 안 하거든요. 저 여기 오기 전에 어제 그 요한님 있는 그 위치 그 근처 있잖아요. 네. 그 스타벅스 있고 그런데 네. 거기를 그냥 네이버 그 거리뷰를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해요. 그게 그냥 습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행 가기 전에도 여기 어디 있는지 다 이렇게 돌아본 다음에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근데 가서는- 잘못된 주소를 드렸네. 아 괜찮아요. 근데 가서는 여행 가서는 또 그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좀 큰 특징이라서 구글 캘린더를 쓰면서 나는 분명히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내가 이거를 계속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니까 좀 저한테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노션을 사용하면서 좀 많이 해결되기는 했었죠. 유동성이 크다 보니까. 노션이 릴레이션이나 연결도 되게 잘 되기 때문에 네. 하나를 유동적으로 바꿔도 걔에 따라 다른 것들이 같이 적용이 되는 게 좀 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방금 요한님께서 말씀 주셨던 거는 데이터베이스의 기능 중에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배치해서 서로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타임라인 레이아웃 말씀이신 건가요? 타임라인에서. 거기에 상위 항목, 하위 항목? 그런 겁니다. 저 많이 안 써가지고 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게 이거죠. 요거 말씀하신 거예요, 대표님? 네, 여기서 종속성. 종속성. 네. 종속성이란 걸 사용하면 얘네 두 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네.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이 하루랑 이틀 차이가 있으면 가장 첫 번째 거를 끌었을 때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네, 그거를 설정도 가능해요. 설정이 지금은 이제 얘네가 가면 밀리잖아요, 이렇게 밀리는데 이거를 설정해서 여기서? 얘는 근데 되게 웃긴 게 지금 미는 건 밀리는데 땡기는 건 혼자 땡겨지는 게 얘 다음에 얘 프로세스라고 겹칠 인식했기 때. 때문에 예, 겹칠 때만 넘어가는 거고. 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금지되는 거고 그냥 한
번에 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이거는 많이 안 써가지고 이게 그걸 거예요. 얘가 겹쳐도 괜찮은 거. 네.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짜놨네요. 네. 이 자식들 일 잘하네. 네, 이거 좋아하시는 네. 분들 많아요. 근데 이것도 어찌됐든 맺는 관계형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저는 옵시디언과 노션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자료 접근의 그 루트가 좀 달랐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옵시디언의 글로벌 서치가 좀 전 느렸다라고 좀 많이 느껴졌었는데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보통은 옵시디언을 켜고서도 어떤 걸 킬지를 클릭을 안 하고 그냥 검색을 때려버리거든요. 보통은 다 그냥. 네. 그럼 해당하는 키워드로 그걸 들어가서 시작을 하니까 네. 거기에서 맞춰서 일을 시작하는데 네. 내가 정한 그 경로 짜놓은 맞춤형 그 펠러트 말고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아니요. 딱히 그런 거는 없어요. 저는 여기가 제 메인이니까 그냥 여기서 내가 어디를 접근해야 된다고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프로젝트면 프로젝트로 들어갈 거고 지식적이면 PKM으로 들어갈 거고 지식 관리면 파라로 들어갈 거고 그렇게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만약에 파라로 들어가면은 파라 안에서에 있는 대시보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안에서 바로 찾는 그런 경우가 더 많죠. 네, 그냥 바로 검색부터 때리진 않아요. 저는 무조건 다 그냥 엄청 편하겠는데요. 모든 것은 검색. 커맨드 스페이스 이름이 네, 맞아요. 커맨드 스페이스잖아요. 네, 제 스팟라이트부터 시작하는 네. 제 모든 것들은 다 검색으로. 네, 맞아요. 저는 그 지식을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retrieve, 인출을 어떻게 하는지. 네. 우리 요즘 유행하는 RAG도 사실 retriever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잘 가지고 오는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지식을 꺼냈을지를 계속 맨날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옵시디언이 내 지식 관리에는 최적화 도구라고 생각했던 게 그게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발산하기에는 거의 최적화되어 있는 게 옵시디언이라고 보고 저는 노션을 사용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정리하는 거를 파라 기법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제 파라 기법을 사용할 때 여기 있는 분류 있잖아요. 얘네가 이제 그 나가는 쪽을 가리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이런 거는 노션 나온 강의할 때 내가 쓰는 거고 그리고 똑같이 노션에 대한 어떤 내가 노트를 받았더라도 걔가 다른 뭐 마케팅에 쓴다고 하면은 얘네가 이제 마케팅으로 다 분류가 될 거고 그렇게 분류하는 기법을 좀 사용을 하고 분류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저거는? 보통 이게 파라 기법이 이게 프로젝트 에어레 리소스 아카이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파라를 그동안 보여드린 적이 없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근데 보통 이 파라가 이렇게 4개의 섹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구성을 할 때 하위 그룹화로 구성을 가장 많이 할 거예요. 하위 그룹화로 구성을 한다는 게 보통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다음에 얘를 하위 그룹화가 사용자 지정해서 하위 항목 이제 이걸로 만들 거예요. 얘로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토글 형태로 나와요. 원래는 토글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가 하나가 프로젝트가 되고 그리고 에이리어 그리고 탑 카테고리 명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리소스가 되고 그리고 하나가 아카이브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구분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어떤 내가 뭐 해야 되는 업무나 뭐 그런 거를 여기서 들어갈 건데 저는 이거 하위 그룹화 절대 쓰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하위 그룹화가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 속성들이 추가가 될 거잖아요. 네. 뭐 날짜가 추가가 될 거고 선택이라든지 상태값이 선택은 일단 삭제하고 이렇게 추가가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이 프로젝트에는 날짜가 없죠. 이 업무에 대한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닫히게 되면은 여기가 비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트랑 아래가 태스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속성을 공유를 안 해요. 만약에 100% 속성을 공유를 하면은 이런 하위 그룹화를 쓰면은 편하긴 할 텐데 이게 100% 공유를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쓰다 보면은 여기가 왜 날짜가 없지?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이게 하나 속성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나중에는 뭐 한 20개, 30개 되다 보면은 어떤 게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가 그러니까 어디에 입력해야 되는지가 헷갈릴 때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가급적이면 하이그룹화를 안 쓰고 그냥 싱글 셀렉트 속성 하나 추가해서 거기다가 프로젝트 에어리어를 쓰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그냥 데이터베이스 두 개를 연결시켜 버리죠, 그냥. 네. 프로젝트 에어리어 리소스 아카이브를 만드는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제 파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제 파라는 프로젝트랑 메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프로젝트 안에가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안쪽에.
여기가 이제 지금은 프로젝트가 없어가지고 없는 거고 에어리어랑 이제 리소스랑 아카이브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메모가 여기에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상태에서 프로젝트랑 관계형이 맺어져 있고 그리고 그 노트가 그 필요한 키워드나 뭐 그런 것들이 이쪽에다가 다 집어넣게 되는 거죠. 표지가 진짜 많네요. 네,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많은 축에도 안 껴요. 아 그래요? 네, 많은 건 진짜 많은 거 이제 나중에 제가 뭐 도서관 보여드리겠지만 그거는 정말로 많아요. 아 난 노션을 대충 썼구나. 저도 이 정도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는데요. 네. 말씀하신 분은 굉장히 동감해하는 게 우리가 메모를 한다는 걸 나중에 꺼내 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분류하는 게 들어오는 쪽으로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나가는 쪽으로 분류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여기에 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메모를 하자마자 바로 정리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며칠을 내비둬요. 그러니까 며칠을 내비둔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정리를 해야지라고 해서 봤을 때 이거 내가 왜 여기다가 메모를 했지라고 생각되는 걸 난 지워버려요. 그냥 바로 지워버리고 그때도 봤는데 이거는 필요하겠네 라고 생각되는 건 이제 그때 정리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여기 비고 쪽. 이거 딱 보자마자 이제 아는 것 같은 경우는 비고에 안 쓰는데 내가 나중에 좀 헷갈리겠는데 하는 건 비고에다가 꼭 써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놓고 한 하루나 이틀 뒤에 정리를 하고 저는 이제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축어를 따로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 단축어가 이제 얘가 있는데 이거 단축어를 실행시키게 되면 이제 아이폰에서 바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게 생각나는 게 갑자기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 갑자기 생각나는 게 내가 어디다가 적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말로 하는 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단축어 실행시킨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뭐 입력하고 링크가 있으면 링크 집어넣고 그리고 내 저장하는 이유가 여기가 비고예요. 그거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너무 좋다. 쫄컷 앱을 써가지고 그냥 다 구성을 해놓은 거네요. 완전. 네. 그러니까 이거를 실행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여기다가 규황 교수님에게 방법론 알아가기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완료 누르면은 이제 링크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링크 필요 없으면 완료하고 추가 링크가 있을 때는 그걸 넣어주고. 네, 그렇죠. 여기다가 완료하게 되면은 얘가 바로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수료. 이거 되게 좋다. 얘는 단축어기 때문에 바로 얘가 그냥 메이크나 이런 거를 거치지 않고 그 노션 아이폰 단축어로 그냥 바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OS 단에서 하는 거예요? 맥OS랑 네. 아이폰 iOS에서 할 수 있는. 네, 네, iOS에서 하는 거예요. 단축어라는 앱이 있어요. 네. 쇼컷이라는. 그게 이제 얘죠. 얘네들. 그 옛날에 애플 워치에다가 옵시디언 연결하려고 한참 시도했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나는 많이 안 쓸 거다. 키트처럼 이렇게. 안녕 나 지금 고요하냐? 근데 저는 좀 운전하거나 요즘은 좀 1인 기업이다 보니까 혼자 업무를 많이 처리하잖아요. 근데 그때 바로 다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 그냥 단축어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투두이스트도 쓰시잖아요. 네네. 여기 들어가는 것들은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것들인가요? 파라는 메모예요. 여기. 메모 시스템이에요. 네, 메모 시스템이에요. 여기는 정확히 얘가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거는 그냥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적합한 거고 여기에는 이제 내가 나중에 필요한 것들 그런 거를 저장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간 메모가 나중에 내가 꺼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몇 가지 뭐 생각나는 시나리오가 있으실까요? 어떻게 꺼내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분류한 것들로 많이 들어가요. 그 카테고리 네이밍으로. 네, 그리고 여기서 네이밍이 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AI 관련 들어가 볼까 하면 여기서 또 나눠져 있거든요. 밑에 하부 페이지들이. 그럼 이제 여기를 이제 쭉 보든가 아니면 이 안에서 여기서 검색을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AI한테 들어가죠. 여기서. 오히려 그럼 여기는 약간 좀 그 분류된 카테고리 뭐 AI 관련 뭐 논문, 세컨드 브레인 이렇게 주제로 나눠져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정돈된 형태의 하나의 컨텐츠겠네요. 그렇죠? 누구에서부터 배운 것, 어떤 강의에서 배운 것, 어떤 책에서 읽은 것들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는 여기에는 없어요. 파라에. 다른 사람의 어떤 컨텐츠들이나 학습하고 있는 내용들. 네, 맞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웹에서 좀 얻은 것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얻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저는 약간 이 인터페이스 단에 있는 것들은 노션이 적합하다 생각했던 게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자료를 만든다든지 사람들한테 전달받은 자료를 내가 캡처한다든지 할 때 요 극단적인 인터페이스에서는 노션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어떤 책을 읽었다든지 뭐 우리 뭐 강의를 들었다든지 하는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이거를 깊숙하게 들어가기에는 그렇게까지 좋은 형태는 아니라서 이제 그때는 맞아요. 옵시디언이 필요한 이거를 거죠. 해체해서 네, 약간 해체. 내 생각과 붙이는 작업을 할 때는 옵시디언을 네. 써야 되는 거라고 좀 이해가 되네요. 네, 맞아요.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이거를 어떻게 옵시디언에다가 붙일까 그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어디에서 왔기 때문인데 그 어디에서 왔다가 이제 노션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냥 단순히 링크로 붙여넣기에는 링크로 붙여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노션 링크를? 링크로 붙여넣기에는 약간 좀 답답한 게 있는 게 거기서 내가 어떤 구절 때문에 갖고 온 건지 아니면 어떤 생각 때문에 내가 이걸 갖고 왔는지 그게 좀 약간 좀 불명확해서 그게 그 좀 기능 고민 중에 중이에요. 요즘에 나온 거가 네. 그 우리 보통 리딩레이터 앱들 많이 쓰고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옵시디언 자체 기능이 옵시디언 웹 클리퍼 기능이 있는데요. 네. 그게 이 웹페이지 링크를 스클리핑하면서 내가 정한 템플릿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리핑을 하면서 옵시디언의 메타데이터 필드를 구성해놓고 네. 어떤 것들을 긁어올지 내가 내 노션 구조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네. 정해놓고 메모만 한 번씩 해놓으면은 이 퓨처에다가 어떤 생각인지를 메모를 하면서 날리면 옵시디언의 이 노션 원본 링크와 내 생각이 같이 들어가는 거. 좋은데요? 브라우저 기반이니까 어차피 그죠? 네. 노션 페이지 자,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옵시디언 웹 클리퍼를 한번 설치해 보시겠어요. 크롬 익스텐션이거든요. 크롬인가요? 네, 크롬 익스텐션에 여기 옵시디언 웹 클리퍼라고 하시면은 영어로 쓰는 게 아마 나 빠를 겁니다. 네. 있네. 네. 그걸 설치하시고요. 자, 클릭하시고요. 이거는 네. 자, 이거 보시면 이제 볼트가 지금 하나가 있죠. 네네. 네, 이거 그냥 확장 프로그램 클릭하시면 저기 숨겨져 있잖아요. 하나 퍼즐 아이콘. 그거요. 이거요? 네. 그래서 좀 그거 핀 해주시면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얘를 네, 노션 페이지에서 노션 페이지에서 그거를 그 옵시디언 아이콘 한번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클립이 되거든요. 지금 보면 소스가 우와. 노션 주소가 붙잖아요. 네. 어서도 노션이라고 붙잖아요. 네. 이거는 기본 템플릿이어서 그런 건데 저 점점점 필드 한번 눌러보세요. 점점점. 네. 그러면 이거를 메타데이터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내가 자 믿으시죠? 자 내가 여기다가 이 필드에다가 출처를 그 어서로 하나 만들어 놓고 필드를 해놓으면은 네. 그 필드를 가지고 올 거예요. 한번 좀 내려보시겠어요? 아마 필드를 근데 그 예정이랑 그거는 이 웹을 그냥 가져오기 때문에 노션 상세 필드를 많이 잘 못 가져오긴 하네요. 네, 위에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지금 메모랑 프로젝트 이런 건 없는 거 보니까 어쨌든 그 노션에서 온다라는 거 정도만 일단 가져오긴 하겠네요. 네네. 네. 본문 들어가는구나. 본문을 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템플릿 여기서 편집 가능한 거죠? 아까 전에 그 웹 클리퍼 세팅에 가보시면은 네. 이 기본 한번 눌러보세요. 저기 약간 맨 오른쪽 메뉴에 네 지금 그래서 디폴트 템플릿 맨 밑에 거를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디폴트. 네. 그럼 여기 밑에 보시면은 지금 그 메타데이터도 정할 수 있고 내용란에 컨텐츠가 되어 있잖아요. 컨텐츠를 지우면 컨텐츠를 뺄 수 있고 여기 가서 뭐 노션 노트 네. 참고하세요. 네. 노션 URL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세팅을 해놓으시면은 노션이랑 옵시디언 연결을 굉장히 잘 할 수 있고 네. 저는 지금까지는 보통은 훅마크라고 URL 그냥 따오는 앱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노션 URL을 따오는데 노션 페이지에서 한번 그 필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데서 저 옵시디언 아이콘 눌러서 보면은 URL에 HTTP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훅마크는 노션 땡땡으로 열려요. 저는 앱을 쓰니까 앱이 바로 열리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떠올 수 있는 게 이제 맥에서는 URI 스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훅마크인데 어쩐데 현성님은 웹을 많이 쓰니까 네네. 오히려 이 주소가 있는 게 더 네, 그렇죠. 편할 오히려 수도 좋죠. 있겠네. 네. 괜찮네요, 이거. 이거 한번 에드2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네. 네, 그냥 한번 테스트하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죠. 그럼 이게 그냥 오케이 하시고 열기 하면은 볼트가 열릴 겁니다. 네, 이렇게 들어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내용을 쓰셔도 되고 요 본문 내용은 뭐 안 보겠다 하시면은 삭제하고 쓰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그 컨텐츠를 안 지우고 싶으면은 네. 밀어놓고 마이너스 하면 그 줄 하나 그어주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원본은 아래에서 참고하라고 해놓고 위에다가 내가 메모할 양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 나의 생각과 그 다음에 적용할 점과 네. 뭐 나의 어떤 가치 이렇게 해서 헤딩들을 만들어 놓으면 본문은 그냥 밑에 참고로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너무 좋은데요? 네, 이거 이거 한번 클릭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네, 공식 플러그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식 플러그인이에요? 예전엔 없었는데 네. 많이 좋아졌네요. 근데 덕분에 이런 혜택을 누리네요. 네. 사실 저도 최근에 깔아가지고 제 템플릿도 아직 없습니다. 오늘 처음 눌러본 거예요.
파라에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얘네가 뭐냐면은 6개월 이상 된 노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6개월 이상 되면은 얘네가 자동으로 떠요. 그러면은 여기 본 다음에 이거 보고 이 노트를 내가 왜 했을까 쭉 보고 이거는 필요하겠구나 싶으면은 여기에서 검토 확인 누르면 얘는 저장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얘는 필요 없네 그러면 삭제 누르면은 이제 삭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이 밑에 휴지통으로 필터링이 돼요. 다른 아카이브에. 네, 이쪽으로 필터링이 된 다음에 나중에 정말로 보고 정말로 필요 없으면 여기서 이제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너무 재밌다. 네. 마치 나의 월드가 구성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네네. 너무 예뻐요. 기억 구슬. 네. 여기 프로퍼티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네네. 오늘 옵시디언 웹클리핑 배우셨잖아요. 네네. 옵시디언 웹클리핑 된 애들만 또 따로 체크 표시해놓은 그러면 되겠네요. 네네. 그래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네. 전체 노트 중에 네. 옵시디언에 간 것들도 통계를 내보실 수 그렇죠. 옵시디언에 어떤 노트를 갔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개수가 이제 제가 갖고 오는 개수여가지고 여기만 보면은 제가 지금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이 있는지 그거를 또 알 수가 있죠. 저건 어떻게 한 거예요? 개수가 나오게 하는 거? 이거 개수가 나오게 한 거는 여기에서 노트 개수를 센 거예요. 네. 여기가 메모가 이쪽에 관계형이 맺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센 거예요. 저기 리스트 뷰인가요? 네, 리스트 뷰구나. 리스트. 네네. 네, 리스트에서 여기 있는 센 거를 이제 여기서 보여준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여기가 얘네는 다 이제 갤러리 레이아웃이어가지고 여기 또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보이고 그리고 아예 별도로 이 한국문화 콘텐츠라는 걸 열게 되면은 이 안쪽에서 또 이렇게 보여져요. 이것도 테이블로도 볼 수 있고 갤러리도 볼 수 있고 얘가 고정시키면은 앞으로 고정되고 고정 끌 수도 있고. 디테일하게 또 이런 것도 좀 해놓으셨네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정렬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얘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고정인 1이잖아요. 것들을, 네, 체크되어 있으면 1이고 아니면 0이기 때문에 여기 정렬을 고정을 내림차순하게 되면은 0, 1 되니까 체크가 된 게 먼저 나오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저는 그 교육할 때 컨텐츠를 공유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네. 그런 페이지들 몇 개 이걸로 구성해 놓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노션은 공유도 너무 맞아요. 좋으니까 네, 맞아요. 내가 한번 수정하면 다 같이 수정된 게 공유되기도 하니까. 네. 그리고 그거를 동기화 블록 사용하면은 훨씬 더 편하긴 하죠. 하나에다가 똑같이 해버리면 네, 되니까. 네. 그러네요. 네. 그게 뷰잉에서는 동기화 된 건지 원본인지 보이진 않죠. 네. 음. 네, 같은 저만 내용으로 보여요. 보이죠. 그리고 그게 동기화 블록을 만들면은 뭐가 원본이고 뭐가 사본인지를 모르게 돼요. 나도 그냥 동기화구나. 어차피 동기화니까. 그리고 그러네. 그거는 빨간색 테두리가 쳐지거든요. 네. 그게 동기화 블록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클래스인데 이 클래스에서 여기 대표님 거 있을 건데 첫 번째 메뉴에 거 있는 아니에요? 거. 네, 여기 있다. 보통 이거를 공부할 때 얘네가 이제 렉처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이 렉처로 해서 여기서 만드는데 제가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그냥 이 안에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노트를 그냥 하나로 통째로도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클래스로 들어가서 강의 노트 모음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를 토글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나오잖아요. 여기 빨간색으로 나오는 게 얘가 지금 다른데 동기화 블록이고 원래대로 따지면은 이 노트 안에 이제 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렇게 해놨다가 얘를 그냥 아예 동기화 블록으로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바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저 토글 제목은 그냥 따로따로 쓰시긴 하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얘네들은 별도로 나올 수가 없어서 그냥 헤딩 3로 해가지고 별도로 토글로 구성을 한 거고 그 안에다가 그냥 동기화 블록만 집어 넣은 거죠. 내가 공부할 때 어쨌든 한 번 더 모험하면서 또 공부도 할 겸 한 네. 번 더 보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는 분명히 다 한 번에 쫙 봐야 될 때가 분명히 맞아요.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전에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는 좋긴 좋아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수강한 것들을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여기 볼 수 있고 뭐 그 다음 것도 볼 수 있는데 분명히 어떤 내용을 찾아야 될 때는 노션의 단점이 이 안에 있는 것까지 잘 찾는 게 좀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부할 때는 이 안에서 그냥 쭉 정리하고 얘를 동기화 블록으로 만든 다음에 강의 노트 모음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다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다 정리하면 컨트롤 F로 뭐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인터페이스 찾게 되면 여기서 쭉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동기화 블록 사용하면 좀 편하실 거예요. 이런 사용성이라면 옵시디언이 좀 편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옵시디언은 검색도 편하고 이것도 그 블럭 인베딩이라는 걸로 한 번에 쭉 보는 것도 네, 가능하기도 하고요. 네. 노션은 지금 제가 생각한 거로는 이게 최선이어가지고 그래도 되게 엄청 잘 생각을 많이 하셨네요. 이게. 네.
여기 얘는 클래스룸이라는 페이지거든요. 얘는 강의 들을 때 많이 쓰는 건데 강의가 보통 클래스, 챕터, 렉처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어떤 그 강의에 그리고 챕터에 렉처 구분되어 있으니까 얘네들 다 분리시켜 놓은 거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여기다가 내가 이 강의를 들었으면은 이 강의를 수강 날짜를 찍고 평점을 매기고 수강료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 강의로 바뀌어요. 지금 이게 4였다가 얘를 체크를 하면은 얘가 5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그냥 이 여기 있는 강의를 계속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나만을 위한 캘린더에 LMS네요. 네, 그렇죠. 밑에 캘린더에 여기 이렇게 로깅도 뜨죠. 되고. 네, 여기 와, 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는- 내가 공부를 하는 거를. 이거는 저기 뭐야 우리 노션에서 잘하는 템플릿. 필터를 로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여기요. 여기 로직 좀 복잡해요. 이거는 쉽게 가르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여기 로직이 그러니까 여기가 필터가 다음 강의가 체크가 돼 있는 건데 이 다음 강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 다음 강의가 여기가 체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날짜랑 그러니까 여기가 그 아무튼 어떻게 만드는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체크가 안 된 것들 네네. 중에서 가장 최신 거를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날짜가 들어가고 여기가 점수가 들어간 다음에 네. 체크가 되면은 얘가 밑으로 이게 이동해요.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이제 이거를 계속 가지고 얘가 오는 다음 거죠. 강의라는 걸 알려주는구나.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평점을 입력하시는데 유한님 강의의 이전 평점을 아, 요한님 강의는 말로 해서는 오늘 오기 전에 여기 한번 있죠. 수정하고 오셨다면. 아니에요. 요한님 강의 너무 좋아가지고 네, 무조건 5점. 그리고 5점,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게 있는 게 평점 쭉 매기다가 4점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그냥 안 들어야겠다. 봐버려요. 네, 네, 그냥. 그런 면에서도 좋겠네요. 네. 평가할 때. 네, 잘못된 강의 듣는 것만큼 시간을 네. 낭비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모르는 게 있을 때가 이제 5점인 거고 점수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평균 4.5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4점 밑으로 내려가는 것들은 굳이 들을 필요 없겠구나 거기서 그냥 끊어버리죠. 네,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해서 해야 되는 생각인데 해가 지고 있어서 저희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다음에 이불을 만날 때 숙제 검사하는 날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네네. 제가 강의를 다 듣고서 저 노션 이렇게 한번 꾸며봤어요를 가지고 오고 네네. 현성님도 네. 저 옵시디언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해봤어요를 네. 가지고 와서 네. 서로 숙제 검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좋아요. 네, 네. 오늘 원래 같이 하려고 했던 것들 좀 다른 밀어서 네네. 그렇게 해서 좀 한 번 더 공부를 좀 해야지 질문도 많아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좀 또 재밌지 않을까. 네, 네. 너무 좋은데요. 저는 지금 네. 팩캠 강의 듣고 있으니까 네. 그 팩캠으로 이제 그 옵시디언 다 꾸민 다음에 이제 저는 이런 방식으로 또 사용을 할 거니까 방식이 네. 또 굉장히 브랜치하게 늘어날 거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한 번 더 날짜를 잡아야겠네요. 네. 이제 이 형태를 가장 많이 써요. 이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데이터 입력하는 곳이랑 찾는 거, 그리고 개인 페이지는 자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담당자들이. 그리고 여기는 프로젝트, 그리고 프로젝트 밑에 하위 태스크로 나눠져 있는 게 이제 이쪽에 들어가고, 태스크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연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시작 지연이나 마감 지연이 되는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가 칸반보드 있고, 이 밑에가 프로젝트에 대한 타임라인, 그리고 이제 캘린더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일단 프로젝트를 여기서 넣어요. 그러면 여기가 맨 처음에 뭐 라면 끓이기라는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고 PM이랑 어떤 거에 대한 총 예산도 2만 원 정도, 날짜가 9일부터 13일까지라고 할게요. 그리고 칼라 코드는 이거는 나중에 그 캘린더에서 좀 구분하기 쉽게 하려고 여기다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황색으로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아이콘을 집어 넣어요. 그러니까 아이콘을 굉장히 싫어하긴 하는데 구분 지을 때는 아이콘만 한 게 없어가지고 여기서는 아이콘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면 라면 하면은 라면에 대한 게 여기 있네. 그러면 라면 여기에 대한 아이콘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하위 태스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밑에 뭐 라면 사오기, 물 끓이기, 조리하기. 이게 지금 같은 필드에 열려 있으면 이 하위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해야 돼요. 연결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프로젝트랑 태스크랑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프로젝트고 개 하위라는 밑에가 걸. 태스크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두 개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거기서 뭐 마무리하기 이렇게 태스크가 설정이 됐다면은 여기서 프로젝트랑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모두 다 라면으로 연결시키고 담당자가 누군지 지정
지정을 해줘요. 게다가 담당자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간이 9일부터니까 기간을 줘도 되는데 그냥 지금은 하루하루 이렇게 찍어볼게요. 9월 10일, 11일, 12일, 13일. 그리고 이거를 해당할 때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뭐 라면 사오기는 뭐 5,000원, 그 다음에 인건비로 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이렇게 하고 모두 다 선택해서 여기 입력 완료를 체크하면은 여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인풋 섹션의 역할인 거고 이렇게 입력이 된 것들은 이 밑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PM이 누구고 누구랑 같이 하고 총 예산에 집행 예산에 잔여 예산 얼마고 이거는 예산 집행률이고 태스크 5개 중에 예정 5개에 0%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가 태스크가 어제 그저께랑 어제 거 있었잖아요. 그럼 걔네는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시작 지연에 뜰 거예요.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라면 사오기는 2일 틀 지연됐고 물 끓이기는 하루 지연됐고 근데 얘가 진행 중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시작을 한 거니까 여기서는 안 나올 텐데 이 밑에서는 마감 지연이 또 떠 있겠죠. 이거는 끝났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얘가 5,000원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진행이 지금 하나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예산은 아직까지 안 뜨는 이유가 예산은 태스크가 완료가 돼야지 그때 정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라면 사오기. 예, 라면 사오기가 완료가 되면은 위에 보면 이렇게 반영이 돼요. 예산이 반영이 되고 물 끓이기도 뭐 이제 진행 중 그리고 물 끓이기가 진행이 되는데 보통 여기 업무 쪽에서 입력을 하거든요. 업무 쪽에서 필터를 얘를 라면 끓이기로 건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많이 움직여요. 그러면 물 끓이기가 누가 이제 피드백을 주고 얘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 얘가 계속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이 끝난 게 이제 20%구나. 그리고 지금 현재 태스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밑에가 이제 각각의 다 그룹화로 되어 있어가지고 라면 끓이기가 여기서도 이렇게 움직여도 돼요. 여기서 움직여도 위에 다 반영될 거고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거는 여기 위에는 프로젝트만 뜨고 그 밑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태스크가 놔두고 여기 날짜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주황색을 넣은 거기 때문에 주황색 다 구분이 돼요. 이게 노션 캘린더가 캘린더 레이아웃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각각 프로젝트마다 색을 지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색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좀 그 프로젝트에 대한 거를 좀 쉽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에 대한 것만 보고 싶다면은 여기 담당자 업무 들어가면 돼요. 여기 들어가면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모든 필터가 다 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제 거밖에 안 뜨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우영우가 들어가면 우영우 것만 뜰 거고 진도준이 들어가면 진도준 것만 뜰 거고 각자 네, 각자가 뜨게 되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는 프로젝트가 이제 이 기반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완료가 되면 네. 노션 캘린더에서 지워지게끔도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필터 걸어놓는 네. 영상을 봤습니다. 아, 네. 예제도 같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라면 끓이기 가장 많이 이해를 하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라면 끓이기에 대한 프로젝트 태스크들을 보려면은 필터에다가 라면 끓이기를 걸으셨잖아요. 네네. 그냥 저라면은 라면 끓이기 프로젝트 페이지 안에다가 태스크들을 보이게끔 할 것 같아요. 들어가 있어요. 여기 라면 끓이기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템플릿 지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템플릿이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서 얘네가 템플릿 세 페이지가 얘가 템플릿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템플릿 안에 이미 섹션 다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여기 들어가는 세 페이지에 들어가는 거를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거는 그냥 얘 페이지만 만들었잖아요. 페이지만 만들면은 템플릿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이 라면 끓이기 프로젝트에 대한 태스크만 여기 별도로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밖에서는 전체적인 그림 보고 싶을 땐 밖에서 보고 개별적인 것들 보고 싶을 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군요. 맞아요. 네,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태스크에 대한 거라면 지금 여기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렇게 필터링 했는데 보드로 가게 되면은 여기가 다 프로젝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그거 이제 밑으로 쭉 보면 되는 거고 그동안은 그 협업 툴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이 안 됐는데 이거는 거의 한 커스터마이즈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저는 되게 그 보드뷰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동시 진행되고 있는 강의가 한 2-30개씩 되는 거예요. 보통 한 3-4개월 치를 일정을 미리 잡으니까 그 뷰가 너무 중요해서 하나가 조명되는 것보다 전반적인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게 좀 필요했던 케이스였거든요. 혹시 이거를 좀 더 라면을 끓이는 종류를 만약에 뭐 20종류를 한 번에 끓인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조망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아마 갤러리 레이아웃으로 바꿀 거예요. 갤러리로? 갤러리로 바꾼 다음에 요일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 없으면 갤러리로 한꺼번에 볼 것 같고 만약에 그게 날짜가 중요하다고 하면 캘린더로 볼 것 같고 저는 이게 이런 거였거든요. 제가 정리했던 카테고리가 지금 논의 중인 강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계약해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내가 강의를 한 건데 네. 그리고 뭐 그 돈을 받은 건데 네. 혹은 연기된 건데 이렇게 이런 필드로 구분했던 거여가지고 네네. 그걸 그냥 칸반보드로 네. 썼던 거였거든요. 보드 형태로. 네. 아니면 그거를 그룹화 시켜가지고 갤러리로 이렇게 구분 지어도 갤러리별로. 네. 갤러리도 이미지가 안 나오게 해가지고 네네. 보는 거 네. 말씀하시는 여기 밑에 있는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가 지금 그룹화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예정, 뭐 진행, 뭐 그렇게 이렇게 나눈 다음에 갤러리로 볼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칸반으로 봐도 되고. 이게 도서관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독하게 그 분류시킨다고 했던 그게 여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페이지를 만든 거는 이 페이지 만든 목적이 과연 내가 책을 얼마나 읽고 있고 내가 책을 읽고 있는 한계를 파악하고 싶어서 이제 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부터 해서 라이브러리 있고 그리고 카테고리가 이제 그 책에 대한 구분 그리고 작가 그리고 이거 오는 날짜는 이거는 그 밑에 있는 얘네들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있는 거고 올북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 내용이 있고 여기 모든 책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해서 얘를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카피 콜렉터는 문구들 내가 좋아하는 문구 따오려고 만든 거고 데일리, 먼슬리, 매뉴얼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책을 그냥 입력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내가 이런 뭐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쪽수부터 해서 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계속 트래킹을 하는 곳이에요. 얘네들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노션의 페인 포인트가 관계형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그 하루에 한 번 자동화가 돌아가요. 이제 얘가 돌아가는데 얘가 돌아가면서 이것들을 만들어줘요. 관계형 다 맺은 다음에. 그럼 저는 여기에 책이랑 그리고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평점 얘네만 입력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사업의 철학이라는 걸 읽고 있는데 여기가 32페이지까지 읽은 거예요. 그럼 이것도 계속 평점이 뭐 평점 나오면 안 되는데 좋은 책이에요. 평점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만약에 이 책을 읽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제 여기가 3일치가 나와요. 이제 트래킹이 그 3일치가 나오는데 여기에 사업의 철학을 읽었다고 하고 그리고 페이지가 보통 32페이지까지 읽었으면은 32페이지에서부터 읽을 수도 있고 33페이지에서부터 읽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원하는 페이지 수 입력하고 50페이지까지 그리고 평점이 이 책을 읽을 때 5점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오늘 18페이지였고 이렇게 쭉 나와요. 얘네들이. 그럼 여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 사라지고 평점 반영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알 수 있는 게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책의 부분에 대한 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제가 책을 들어간 게 점수가 오늘 하루 내가 책을 읽었을 때 만족도만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책을 기준으로 나열시켜버리게 되면 그 책에 대한 평점이 될 거고 작가 기준으로 줄을 세우게 되면 그게 작가에 대한 평점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월로 평균 내게 되면 월에 대한 만족도가 될 거고 그게 이제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에 대한 그거에 대한 만족도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작가를 좋아하는지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월별 만족도가 아까 들어간 그 점수를 가지고 월별로 통계낸 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몇 권을 읽고 있는지가 이제 누적으로 계속 쌓아 놓은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쌓아 놓게 되면은 여기 밑에서 계속 트래킹 계속 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페이지가 이제 계속 퍼센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볼 수 있고 얘네를 하나로 뭉쳐가지고 어떤 책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가 이렇게 쭉 길게도 나와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여기만 입력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위쪽에서만 그냥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머지 단에서는 그냥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너무 디테일하게 잘 짜놓으셨는데 이걸. 네. 일단 책 정보부터 직접 입력한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힘들어요. 그거 좀 API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메이크로 자동화 만들고 있는 거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런가요? 책 네. 정보. 책 정보 자동화를 지금 당장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여기 돌아가는 거야? 원래는 계획이 여기 웹훅으로 크롬 익스텐션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네. 웹훅으로 제가 검색한 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네. 노션을 만들게끔 하려고 했어요. 네. 우선 로직을 설명하기 전에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어떤 책을 검색해 볼까요? 마케팅 설계자? 마케팅 설계다. 고 돌리면 됐네요. 여기서 보시면 자 제목부터 여기 프로퍼티 이렇게 내용 가져오고요. 책 정보, 책 이미지 어디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책 소개, 소개까지 왔어? 목차 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저자 설명 맞아. 그리고 책 속으로 다 가져왔네요? 출판사 서평까지. 야 이걸 어떻게 가지고 오지? 박수 한번 치시죠. 와. 야. 이태각 선생님.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로직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삽질을 열심히 했는 이거 저 정도면 API 이것저것 다 써보면서 삽질한 결과물인데요. 네. 우선 여기 앞에서 보시다시피 카카오 API랑 네이버 API 두 가지 네. 다 사용합니다. 네. 아마 첫 번째로는 검색한 거예요? 그 네이버 API로 유리한 게 있고 이제 카카오 API로 되는 게 있었어요. 네이버 API로는 책 제목, 페이지 막 그런 걸 가져올 수 있었는데 아까 책 속에 그런 정보를 가져오려면 웹클리핑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네이버 책 속에
책 페이지에서는 웹클리핑을 할 수 없어요. 막아놨죠. 네이버가 막아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카카오 API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카카오 API로는 웹 소스를 가져와서 여기서 그 싱하고,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네, 그거를 솔팅하고 다 가져오고 네, 네, 일일이 솔팅하고 네. 여기서 그리고 네이버로는 책 제목 ISBN 이미지 그런 걸 가져와서 노션에서 여기서 삽입을 하는 겁니다. 와, 저 두 개를 사용할 생각을 못했네. 진짜 대단. 이거 정말로 이거는 삽질의 결정체인데요, 이거. 맞아요. 이런 그 하나의 시나리오는 공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점색에 요거요? 네, 그거요. 뭘? 거기서 익스포트 블루프린트 아. 그걸로 해가지고 블루프린트가 제이슨으로 나와요. 저건 네. 공유하면 되는 네, 그 제이슨을 다시 여기서 임포트하게 되면은 바로 그게 다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이제 API 같은 경우에는 내 거를 입력해야 되는데 저 시나리오가 그대로 떠요. 이건 그럼 API는 뺀 상태로 공유가 되는 건가요? 그럴 거예요. 네, 맞아요. 예, 뺀 상태예요. 그래서 저기 노션 같은 경우에도 다 자기 거 다 입력을 해야 돼요. 네. 와. 제가 이 다음 스텝으로 하려는 거는 이제 로직을 알았잖아요. 이걸로 크롬 익스텐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아예 위에서 원클릭하면은, 그냥 클릭 한번 네, 우리 아까 노션 웹페이지 웹클리핑 하듯이 네네. 알라딘에서 네. 그걸 클릭하면은 그 책에 대한 정보 노트를 딱 노션으로 네. 갈 수 있는데 이제 제가 그걸 크롬 익스텐션으로 만들면 옵시디언으로 가게끔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저기 뭐야 안피고님이 만드셨던 그 플러그인이 그 예스24 책 긁어오는 건 되긴 하잖아요 지금 정보로는. 그럼 거기다가 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카카오랑 네이버 정보들을 넣어서 아마 그 웹클리핑을 해야 한다는 벽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 혹시 써보셨어요? 그 어떤 거요? 코리안 버긴포 플러그인 옵시디언 거? 아니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재밌는 거 많네요. 옵시디언에서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네. 한 3초 걸려요. 보여드릴게요. 3초도 안 걸리죠. 0.1초죠 사실. 네. 더 치는 거니까요. 네. 타이핑 속도에 따른데요. 마케팅 설계자 한번 치시면요. 네. 네, 여기서 이거는 두 코리안 번째 버긴포는 거죠? 아니고 복사치 플러그인이고. 이거는 다른 거긴 네. 합니다. 원래 이게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템플릿 세팅을 최근에 바꾸면서 잘 안 된 것 같은데. 코리안 버긴포로 한번 해봐봐요. 그러면. 제가 코리안 북 인포는 없어요? 설치하면 바로 되나요? 맞아요, 바로 돼요. 설치할 거 네. 없어요? 그냥 플러그인만 설치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방금 쓴 거는 네이버 API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선으로 했던 거였고 지금 아마 그냥 하게 되면은 이 키워드로 저거 복사해서 한 번만 다시 한번 제목만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마케팅 설계자 워딩만 뒤에 지우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그냥 긁어와서 지금 그 설정 들어가가지고 코리안 북인포 들어가서요 밑에 두 개 톡을 클릭해보세요. 둘 다 다른 책으로 한번 다시 넣어봐봐요. 인덱스. 치킨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치킨이라는 키워드로 제일 높이 있는 책이 뜨겠죠. 이렇게 나오는 그래요. 거예요. 와. 그리고 지금 소스 커버 URL도 URL이 있어서 링크로 썸네일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옵시디언의 장점은 자바스크립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너무 강력한데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이미지가 있으니까. 와. 이렇게 플러그인을 또 뭔가를 설치하면 이렇게 네. 크기 조절도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이게 그 노션은 이미지 사이즈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 배운 다음에 이건 노션에서 하고 이건 옵시디언에서 하는 걸로 노션에서도 편집이 돼요.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보고서 양식 페이지 일단 그 보고서 양식 페이지 하나 만들게요. 생성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네, 페이지로 생성까지 가능해요. 노션 필드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럼 얘가 기본으로 그냥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일단은 그냥 네네. 이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양식이니까 얘가 양식을 만든 다음에 페이지를 저장을 하고 그러면은 얘가 보고서 양식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개인 지식 관리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하면은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알려준 다음에 거기에 인라인 사이테이션을 달아줄 거예요. 제 노트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구현님 네 코드라는 거는 그 파라 쪽에서 나오는 뭐 잘 버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쭉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여기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그리고 멘션을 걸어요. 보고서 양식. 파일 멘션도 여기서 되는구나. 보고서 양식에 맞춰서 작성해. 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위에 얘네가 얘기했던 거를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보고서 양식에 맞춰가지고 다 작성을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약간 좀 할루시가 끼긴 했는데. 네, 그래도 여기 있는 내용으로 아까 여기 있는 이건 너무 내용은 괜찮다. 일로 들어가는 거겠죠. 여기 혹시 그 HTML 인베딩도 돼요? 외부 주도? 안 될 거예요.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도 뭔가 파일이랑 링크 있는 거 보니까. 네. HTML 인베 그 웹페이지 그대로 될 수 하는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예스24 가가지고 만약에 세컨드 브레인 한번 쳐볼까요? 그럼 그 페이지 들어가서 그 URL 복사한 다음에 시아님 책도 괜찮고. 시아님 책이에요? 네.
여기 이 내용으로 추가해줘. 이게 될까? 웹 임베딩이 되면은 생각이 길다는 얘기는 한다는 거거든요. 편집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링크 넣고 링크 정보 한번 정리해줘. 한번 해볼까요? 그냥 정보 정리. 이게 실제로 여기를 갖고 왔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검색하고 있네? 네, 가져오는 것 같네요. 뭔가 보니까 웹 임베딩도 해놨네요. 내 노트도 잘 읽고 있고. 이거는 좀 체크를 해보긴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맞네요. 맞네. 맞네. 가져오네. ISBN 갖고 왔는데 저는 ISBN이 없으니까 ISBN이 맞나? 그러면은 네. 책 정보 네. 아까 전에 교보문고 그러게요? 해놓으셨잖아요. 그냥 이걸로 네. 필드 채우는 건 가능하겠는데요. 네, 그러게요. 네. ISBN이 979791 맞네요. 갖고 오네요. 네. 와, 그러면은 새로운 거 알았네. 필드 정보들 넣는 것들을 네. 이게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해. 아이디어 떠올라요. 제가 이거 써보니까 네. 옵시디언에는 내 생각들만 담고 싶은데 네. 또 그렇다고 읽고 싶은 책 정보들만 모아놓는 것도 저는 나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션에다 모아놓고 노션 AI로 내 책 내용들을 임베딩 시켜서 대화하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노션 AI도 나쁘진 않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기능 본 다음에 괜찮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괜찮네요. 요즘 이 레그가 제일 중요하니까 사실 이게 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하면서 프롬프팅은 점점 쉬워질 거잖아요. 네. 근데 아니면 시스템 프롬프트에 들어가든가. 네. 근데 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하다 네, 보니까 맞아요. 내 맥락과 내 이야기를 얼마만큼 전달할 수 있느냐가 제일 큰 힘일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냥 AI가 정리한 거 그냥 막 때려박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제가 다 정리해가지고 제 말로 바꿔서 그냥 정리하고. 근데 옵시디언은 연결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계속 옵시디언 넘어가는 거를 이제 네. 계속 숙제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노션다운님께는 노션이 너무 강력하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와 옵시디언의 브릿지들을 만드는 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얘를 유지하면서 네. 옵시디언에 연결된 가치를 같이 볼 수 있게끔 네. PDF 뷰어 중에 뭐 스킴이라는 PDF나 몇몇 PDF들은 PDF에 몇 페이지가 열려 있다를 캡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캡처해서 넣으면은 전자책이나 이런 걸 읽을 때도 몇 페이지 책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와, 사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요. 할 게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뭔가 이렇게 닫혀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깊게 파고 들어가긴 했는데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저 혼자만 남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동료가 있습니다. 우리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함께할 사람들이 네,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너무 좋네요. 근데 이게 정말 말씀하시는 것도 의미 있는 게 저는 되게 AI가 브릿지를 놨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고민하는 지식 관리 열심히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개발자들하고를 연결해 준 거예요. 개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을 웹이나 서비스로 만들지 못했었는데 아예 이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생겨버리니까 네. 저도 다른 데 컨설팅 할 때 그냥 인문학 이거 뭐 문과 쪽인데 개발을 해오시고 막 2주 만에 네. 웹 개발해오고 막 네. 스트림릿에다가 막 배포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지 않을까. 네, 맞아요. 저는 그거를 퍼스널 코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퍼스널 브랜딩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개인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로우 코드나 로 코드를 통해 가지고 모두가 다 코딩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그거를 저는 퍼스널 코딩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게 아마 딱 마땅하지 않나? 그게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던 나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과도 사실 비슷한 얘기일 것 같고 왜냐면은 이게 노션다운님의 템플릿 너무 좋고 아름다워요. 저희가 알려드리는 방법도 너무 좋은데 결국 내 고민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나만의 것들로 가져왔을 때 내 생각을 담아서 템플릿도 고민해보고 한 땀 한 땀. 태극님이 카카오 API와 네이버 API를 고민했다라는 거는 책의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버전으로 만드는 게 소중했던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만을 위한 버전으로 컨버전하는 게 근데 중요하지 않을까. 와, 근데 너무 그거는 정말로 진짜로 대단해요. 사실 한국에서 책 정보 제공하는 API는 다 썼습니다. 사실 중앙도서관에서도 제공하는 게 있는데 그래요? 썼고, 네. 근데 그거로도 해결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역행을 하지? 이 생각. 그거 한번 해야겠네요. 우리 아까 전에 조테로나 그 레퍼런스 매니저랑 해가지고 서지 정보 정리하는 컨텐츠가 한번 하면 좋겠네요. 네네. 그 옵시디언을 연결해가지고 하는 게 저도 그게 필요해서 옵시디언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였거든요. 조테로랑 해가지고 서지 정보 총정리 한번 합시다. 너무 좋아요. 커맨드 스페이스 좋아요. 오리지널 콘텐츠로. 네. 좋아요. 뭔가 우리가 배고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만약에 이게 영상으로 나가면은 이제 이 사람들의 배경은 왜 하얗다가 까매졌나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하얀 본인이 그렇죠. 밝은 데서 보고 있었는데 어두워지거나 어두운 데서 보고 있었는데 밝아지거나. 네, 우리 다음을 기약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큰 꿈을 갖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각자의 것들을 좀 도와주는 시간들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약간 옵시디안에 대한 컨설팅 1교시, 2교시를 나눠가지고 네. 노션 컨설팅을 해가지고 그 말로 컨설팅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내가 직접 해봐야지 남으니까 네, 네. 내가 그렇죠. 보여주는 것보다 네. 시험보다. 네. 그래서 제 컴퓨터를 켜가지고 노션 컨설팅을 한번 받고 네. 옵시디안 켜가지고 받고 네.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면서 네, 네. 같이 의견 주고 하는 컨텐츠 하면 재밌겠네요. 너무 네.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제 노션에 대한 니즈는 아셨잖아요. 네. 프로젝트 관리였었고 네. 뭐 강의 아웃풋 컨텐츠들 네. 이런 그거였던 것 같고 그건 제가 그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노션다운님 혹시 옵시디언에서 이것 좀 먼저 해보고 싶다 하셨던 게 좀 있으셨을까요? 저는 제가 읽은 논문 정리 그거를 논문이? 무조건 그 조테로랑 그게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쓰다가 그게 갑자기 안 돼. 어느 날부터 안 돼가지고 그래서 못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옵시디언과 조테로를 연결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네. 그래서 조테로의 정보를 바로 불러올 수 있게 하는 게 네, 네. 리딩은 조테로에서 할 거니까 네. 조테로에서 읽은 내용과 하이라이트하고 메모한 내용들이 네. 옵시디언에 연결되는 네, 딱 그거. 그걸 네, 한번 네. 고민 한번 해주시면은 저도 네. 이제 준비해가지고 네. 아예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거기다가 그 조테로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이 웹 아티클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ISBN 기반으로 넣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그 나중에 글을 써야 되는 적어도 논문을 쓰거나 책을 쓰거나 하는 사람들은 자료 저장하기 너무 좋은 네, 거예요. 네. 왜냐면 여기에서 이런 말을 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글을 쓸 수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렇게 하는 것들 한번 준비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극님 혹시 하고 싶은 과제가 있나요? 저는 하고 싶은 과제가 커뮤니티 스페이스 프로젝트 관리하는 DB를 만들어야 돼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같이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네, 네. 제가 그 B2B로 하고 있는 게 딱 지금 그것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회사 이름을 비전 허브라고 지었던 것도 그 비전이라는 게 영영사전 찾아보면 파워 투 C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표님들이 두 분처럼 얘기하세요. 프로젝트 관리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보고 싶다. 매출 현황을 보고 싶다. 일을 잘하고 있는지 보고 싶다. 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노션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일을 제가 하고 있어서 비전이라고 지었고 그리고 허브라는 게 다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노션 안에다가 노션이 사람과 사람 연결시키고 일과 사람 연결시키고 다 연결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비전 허브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두 분께서 그거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은 제가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옵시디언에 대한 질문도 많이 네, 가져오시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무한히 고민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